드래프트 2 프로리그 2015 2라운드 준 플레이오프 SK텔레콤 T1 대 KT롤스터의 경기를 고인규 유대현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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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시즌 3라운드 이후 4연속 라운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하고 있는 SK텔레콤 T1입니다. 네, 기세가 굉장히 좋죠. 무엇보다 포인트 관리를 굉장히 착실하게 잘 해나가고 있어서 SK텔레콤 T1의 목표는 2라운드 또한 우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2라운드에서도 힘든가 싶었던 KT인데 하지만 기적같은 3연승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KT롤스터. 네, 이영호 선수가 슬슬 이제 폼이 올라오고 있고 또 이승현 선수의 영입 여러 가지 분위기가 포텐이 터지면서 KT가 2라운드 드디어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KT가 SK보다 상대 전적이 훨씬 더 좋은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SK가 더 높은 수준을 점령하고 있긴 하지만 KT에게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SK 입장에서는 KT에게 갚아줄 것이 상당히 많고 KT도 라이벌전답게 오늘 통신사 더비에서는 무조건 승리하고서는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야겠죠. 네, T1이 물론 이제 1라운드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지난 시즌 최종 결승에서 KT에게 발목을 잡혀버렸기 때문에 KT를 만날 때마다 갚아줘야 될 게 좀 많다는 게 좀 느껴질 것 같고요. 반면 KT롤스터 같은 경우는 1라운드에는 SK에게 잔치에 합류하지 못했잖아요. 제동을 걸지 못했는데 2라운드는 SK를 잡고 반드시 결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봉으로 출전한 선수들 박영우 대 이영우 선수가 조난지에서 만나게 되는데 박영우 선수는 1라운드 포스트 시즌 결승전에서 3킬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멀티킬을 기록하기에는 상당히 훌륭한 선수가 출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영호 선수 역시나 선봉으로 출격을 했을 때는 항상 1킬 이상, 그러니까 멀티킬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고 이영호 선수가 나왔을 때는 스타 1 때부터 해서 그냥 들어가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KT에게는 많은 힘을 실어주겠죠. 2라운드 7주차까지 마무리를 지었을 때 전체 성적입니다. KT롤스터가 4승 3패 플러스 득실차 6은 정말 기적과드 같은 일이었습니다. 네, KT롤스터는 거의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2라운드도 끝났구나, 떨어졌구나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정말 귀족과도 같이 라운드 플레이오프에 합류를 했고요. 반면 SK텔레콤 T1 같은 경우는 2등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었지만 약간 좀 아쉽게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을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즐거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 플레이오프부터 통신사 더비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일찍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2라운드뿐만 아니라 3라운드, 4라운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KT가 기세를 완창 끌어올려서 또 3라운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2라운드에 우승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볼 게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CJ 투수의 김준호 선수가 2라운드 때 완전히 살아나면서 11승 4패를 기록했고요. 무엇보다 김대엽 선수의 올 시즌 프로리그 성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데뷔 8년 차에 이 정도 성적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좀 놀랍고요. 이승현 선수와 주성욱 선수 이렇게 3명의 카드가 굉장히 승률이 좋기 때문에 오늘 T1은 이영호를 넘어가도 저 3명의 선수를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의 포인트 합산 점수를 살펴보시죠. SK텔레콤 T1이 1라운드 때 워낙 많은 포인트를 획득했었습니다. 네, 무려 182포인트를 지금 따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좀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CJ와 진해현은 잘해주고 있고 또 KT는 오늘 경기 승리 그리고 앞으로의 계속된 승리를 통해서 SK의 포인트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KT롤스도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세 자릿수까지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전장은 조난지 박영우 대 이영우 선수가 만나게 되는데 상대 전적에서는 32승 21패로 KT롤스터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스타 1 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 2에서는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너스 방식에서 4대0 승리를 했었던 저희 KT롤스터가 한 번 있고요. 4대1 승리는 SK텔레콤 T1.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었는데 역시 이 통신사 더비에서는 4대3이 가장 잘 어울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약간 좀 심각하게 끝나는 경우도 좀 있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선봉장부터 정신을 차리면서 경기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분위기가 넘어가면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순간적으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너스 방식에서는 6승 3패로 KT롤스터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자, 1라운드와 2라운드 들어와서 이신영 선수 승차의 그 편차가 좀 많습니다. 네, 약간 T1 테란 라인의 그 원투펀치가 조금씩 좀 페이스가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 어윤수 선수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밸런스는 그래도 맞아 떨어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박영우 선수도 승리가 1라운드 때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승률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영우 선수와 그리고 어윤 선수가 일단 이시영 선수의 폼이 약간 떨어진 것 좀 채워주고 있고 그리고 김도호 선수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밸런스는 말씀해주신 대로 SK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호와 어윤수가 살아나고 있는 SK텔레콤 T1이고요. KT롤스터 주성욱 선수는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면서 벌써 9승까지 채워놨었고요. 무엇보다 김대엽 선수의 활약
이영호 선수가 2라운드 때 좋았다는 점, 그리고 이승현 선수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워낙 KT 로스터의 뭐 주성우, 김대엽, 이승현, 우리 이영호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출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전태양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은 다소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준비되어 있는 카드들이 있다면 충분히 한 세트 이상은 기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태양 선수가 지난 시즌 결승전에서 마지막 세트를 책임졌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김대엽 선수의 지금 거의 KT의 MVP거든요. 그렇죠. 김대엽 선수의 오늘 활약 그리고 새로 합류한 이승현 선수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5월 2일부터 3일까지 상암동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에서 2015 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우리 가족 행복을 함께 플레이하자는 슬로건을 달고 경기가 아니죠.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4월 20일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사전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에 참가하실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화광장 가보셨나요? 가보면 되죠. 이번에. 이참에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현장 이벤트를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현장에서 출석 도장을 찍으시면 여러 가지 주전부리와 응원 도구를 증정하고 있고요. 또 출석 체크하신 분들께는 주사위를 저희가 커다란 주사위 3개를 준비했습니다. 그 네. 주사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현수막 걸린 그쪽에 주사위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도 그 많은 분들이 적당한 분들이 연습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경기를 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행운의 룰렛은 준 플레이오프까지 결승전까지 3번 중에 2번 이상 찾아주신 분들께 저희가 룰렛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결승전 때 행운의 룰렛 돌리시면은 드레노의 전쟁군주 한정 소장판이라든지 스타크래프트2 피규어, 마우스패드 등 다양한 경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이벤트는 고인기 해설이 읽어주시죠. 안녕 내가 누구게 선수 사진의 일부를 보고 해당 선수를 맞춰주시면 영화 예매권을 드리는 이런 이벤트를 또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고인규 해설은 제 실루엣만 봐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머리 죄송합니다. 네. 네. 사이즈요? 네. 여러 가지 그 뒷모습 그림자만 보더라도 고인규에서는 바로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오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라. 네. 그 분위기가 엄청나죠. 대한민국 아우라. 평균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평균이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밸런스 나올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올 시즌 이번 2라운드 포스트 시즌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승자 예측 문자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샵 5855로 승자 예측을 보내주신다면 참여하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저희가 음료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 세트마다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영호 선수와 박영우 선수가 첫 번째 세트에서 만나게 되는데 승자 예측을 샵 5855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승자 예측 확률 경쟁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제아의 예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예언자들이 맞추시면 저희가 고급 커피를 드립니다. 자, 3분간 자. 현재까지 지금부터 3분 동안만 저희가 받겠습니다. 네. 샵 5855로 보내주시게 된다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빨리 입력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저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그렇군요. 역시 대단해요. 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요? 13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 네, 13번 연속 지금 이영호 선수를 찍고 있고요. 네. 왜 이렇게 네. 웃으시죠? 아니요. 저의 선택이 웃긴가요? 아니요. 충분히 옳은 선택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이영호 선수가 이런 그 위너스 방식에서 단 한 번도 경기를 그러니까 초반에 나가서 1킬 이상을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요, 이게 제가 감성적으로 찍은 게 네, 아니라 네. 정확히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한 근데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최민주 캐스터 때문에 아마 패배를 하게 된다면 정말 이영호 선수 인생에서 게이머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최민주 때문에 지는 거죠. 자, 플레이오프에서 통신사 더비랑 인정사전 볼 것 없으며 죽기 혹은 까무러치기 그리고 끝까지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풀세트 접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선수들이 다 나와서 경기를 하는 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양 그렇습니다. 팀에게는 정말 피말리는 이런 승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문자 투표가 1분 30초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세트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만나보시죠. 먼저 SK텔레콤 T1의 저그 박영우 선수입니다. 첫 번째 맵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 T1에게 있었습니다. 조난지를 선택한 이유는 T1에 있는 그 두 명의 저그 박영우와 어에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누가 나와도 상관없다. 이승현이든 뭐 투토스든 이영호든 이 선수를 넘어가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맵도 조난지기 때문에 박영우가 정말 최고의 선수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말이 좀 테란과의 나오네요. 상대 전적에서 5승 2패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박영우 선수가 1세트 조난지에서 출전을 했는데 조난지에서 또 저그가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 위너스 방식에서 또 멀티킬의 경험이 최근 들어서 있는 박영호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떨지 않고 경기를 집중력 있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KT 롤스터의 플래시 이영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말 항상 나왔을 때는 보답을 했던 그런 이영호 선수였습니다. 단 한 번도 경기를 그냥 패배하고 내려가는 적이 없었던 이영호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반이영호, 세정호만 만발의 저것까지 다 준비를 하고 이영호 선수가 1세트에 배치가 된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무조건 저그다. SK는 그럼 이영호는 나는 저그 잡을 수 있어. 그 어떤 맵이든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폼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영호 선수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그 팀 내 뭐 이승현 선수, 김대현 선수 등등도 많이 지금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정말 많은 질주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투표 종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첫 번째 세트죠. 그래서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박영우 선수 대 이영호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준 플레이오프 첫 번째 경기부터 저희가 통신사 더비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 박영우 대 이영호 선수의 경기 조난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시에 SK텔레콤 T1의 다크 박영우 선수입니다. 1시에 KT 롤스터의 플래시 테란 이영호 선수입니다.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까지 준비를 하고 나온 그런 이영호 선수라서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1세트 박영호 선수 저그를 잡아야 되는 게 이영호 선수의 가장 먼저의 숙제죠. 네. 지난 1라운드 결승전 지네어를 상대로 3킬을 기록했던 박영우 선수입니다. 그 시청자분들의 문자 투표 결과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준비가 되면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가 좀 기세를 많이 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영호 선수도 초반이 좀 어렵긴 하지만 박영우만 넘어가게 되면 T1에 있는 선수들이 오히려 이영호를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그렇죠. 최근 이제 군단 숙주가 너프가 됐죠. 너프가 네. 되면서 저그 메카닉을 상대하는 저그의 또 운영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어 왔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토스전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저그지만 테란전에서도 일단 받으라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쓸 수 있었던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보면 좀 없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런 상황이라서 네. 박영호 선수가 같은 전략을 더 강력하게 갈고 닦고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좀 숙제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패치의 영향으로 전 이영호 선수가 메카닉을 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조난지가 메카닉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맵은 아닌데 메카닉을 하게 되었을 때 시간에 쫓기는 쪽은 오히려 저그거든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저그가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네. 과연 이영호 선수가 메카닉을 준비를 했을지 아니면 뭐 바이오닉을 하면서 박영우를 잡게 되면 기세를 더욱더 올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완전히 반땅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메카닉이 더 좋긴 하는데 다른 맵에 비해서는 좀 메카닉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맵이기도 해요, 조난지가. 네. 그리고 일단은 뭐 군단 숙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리군주가 나오면 좋긴 한데 무리군주 나올 때까지는 세월이 오래 걸리잖아요. 군단 숙주가 아예 없어졌나요? 죄송합니다. 네, 없어진 게 아니라 예. 비싸졌어요. 되게 희소해졌어요. 네. 네, 그 친구가. 하여튼 뭐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타이밍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무리군주 나오기 전까지는 테란이 좀 힘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신을 뽑아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네, 역시 박영호 선수는 이영호 선수가 선봉으로 나왔다는 것은 뭐 전진 투병형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빠른 저글링이에요. 노병형 더블이든 아니면 전진 병형이든 내가 보고 맞춰야겠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입구 쪽을 좁혀주고 있고요. 대군주는 앞마당 입구 쪽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승자 맞추기 나왔죠. 네. 아, 자, 62대 38. 박영우 선수가 한 1.8배 정도 앞서네요. 네, 6대4 거의 어떻게 보면 팽팽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중계진들의 예상보다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영호 선수의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한기가 상대 진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는 이영호. 네. 아무래도 이제 결승전 아니라 이제 거의 결승전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일단 앞마당보다도 이영호 선수가 이런 식으로 사신 플레이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사실 한기가 더 내려오는데 저글링을 1차적으로 돌렸습니다. 네. 자, 분명 이영호 선수 초반에 들어가서 부하장 타이밍을 보고 선 살라못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사실은 이미 떠났죠. 반응 속도 봐야 돼요. 반응 네. 속도.
근데 여기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만으로 손해입니다, 이영호. 네. 결국 저 사령부는 보급고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건물인데요. 네. 그리고 이 3사신을 뽑았는데 모든 사신을 본인의 앞마당 쪽으로 박영호 선수가 이 저글링 돌리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생각을 해도 네. 네. 아마 와도 2기 정도 오지 않을까, 아니면 나의 3번째 사신이 오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만하면 박영호가 시간 다 벌었죠.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적절해서 좀 늦게 갔으면 다음에 나왔던 사신에 의해서 약간 뭐 이영호 선수가 수비를 잘 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앞에 있었던 사신 2개를 다 불러들였다라는 거, 이거 박영호 선수가 완전 성공적이죠. 3, 4신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조난지란 맵은 3, 4신을 해도 점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여기밖에 네.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 점핑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군주가 본진에서 정찰을 하고 있는데 이영호 선수의 세 번째 사령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해병이 없다 보니까 대군주는 그냥 대군주 세상이에요. 다 네. 보고 있습니다. 관측선처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왕 2기가 나와서 다시 사신을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네. 대군주의 시야를 피해서 사령부와 우주공항을 지은 건 좋은데 트리플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우주공항이 변수겠네요. 네. 바퀴 소굴을 입구 쪽에서 건설해주고 있는 박영우. 그 사신으로 깨는데 한 세월이 걸립니다. 네. 미리미리 그냥 공사를 해놓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격탄 업그레이드를 눌렀는데요. 그러게요. 뭐 박영호 선수가 네. 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초반에 바퀴를 좀 빠르게 대동하는 플레이가 하나 있기는 해요.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불곰과 그리고 벤시를 일찌감치 생산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박영호가 바퀴를 내주면 좋을 수 있죠. 바퀴 소굴이 이제 곧 완성됩니다. 네. 아, 아직 뭐 무기고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불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일단 아니면 우주공항이 대군주의 네. 시야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병영의 그 기술실을 돌려주게 되면 이 타이밍에 자극제를 돌려? 그럼 우주공항 없겠네? 이런 페이크 용도로 쓰는 것 같네요. 네. 바이킹 하나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염차 4기가 모였는데요. 입구 쪽은 이미 굳건히 닫혀 있습니다. 삼여왕 자,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다음에 유닛이 혹시나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 그걸 좀 보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3사령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초반에 마음이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 흘렸는데요.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바퀴를 봤고요. 이러면서 바퀴에 너무 놀라서 수비적인 움직임을 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바퀴를 확보하고 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용호는 제대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약간 좀 그 전차를 찍고는 있는데 박영우가 업그레이드에 좀 자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다수의 전차를 찍으면 안 좋습니다. 네. 전차 한 기 그리고 불곰을 계속 찍어주고 있습니다. 우주공항은 기술실이 지금 뒤쪽에 있었는데 네. 이쪽에 다시 부속 건물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정찰을 아예 안 주는 게 베스트긴 했었죠. 바이오닉인지 메카닉인지 모르게끔 했어야 되는데 박영우가 효과적인 정찰을 했습니다. 바이킹으로 곳곳에 있는 대군주를 노려주고 있는 이홍호. 네, 또 이쪽에 대한 정찰도 이영호 선수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되게 안정감 있게 경기 운영을 지금 이영호 선수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을에 멀티를 이 정도면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영호 선수도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요. 어차피 내가 지금 부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박영우의 전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영호 선수의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네. 박영호 선수의 공방 이럽이 끝날 때쯤 이영호가 돌리기 시작을 할 텐데, 자, 이영호 선수의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기 전에 박영호가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정말 효과적인 배치를 통해서 막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령부를 내려앉히는 그 위치가 약간 앞마당이랑 멀잖아요, 이 맵이. 네. 예, 그래서 그 동선이 긴 것을 박영호 선수가 업그레이드된 그 병력을 바탕으로 이영호 선수에게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는 거죠. 바이킹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군주 하나를 만납니다. 네. 박영호 선수 소수박기만 생산한 이유로 상대방에게 전차를 강제시키고 일벌레를 다 채워 넣었죠. 이렇게 일벌레를 지금 되면 많습니다. 네, 여차하면 상황 봐서 뭐 뒤늦은 뮤링링으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설 로봇의 숫자는 51기. 네, 아직 관련 업그레이드가 다 안 됐지만 일단 사령부를 내려앉히고 있습니다. 네. 네, 박영호 선수가 여기서 대구추 쫙 뽑아내고 그 다음에 병력을 찍을 건지 아니면 이 멀티를 더 활성화시킬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바퀴가 이쪽에 있는데 화염차 한 기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9시 방향의 추가 멀티는 바이킹으로 확인하는 이영호. 이영호 선수도 정찰 잘해주고 있고요. 네, 이러면서 해줘야 되는 것은 상대방이 바퀴에서 히드라 이후에 굴락을 가는지 아니면 맹독충과 뮤탈로 넘어가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염차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네,
슬슬 한번 압박을 보여주면서 다른 멀티 돌리고 그 다음에 뮤탈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박영호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조용히 그냥 너도 멀티 먹고 나도 멀티 먹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영호 선수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니까 한번 살짝 압박하는 움직임만 보여주고 몸 좀 움츠리게 만들어주고 나서 체제 전환을 하는 뭐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업그레이드는 박영우 선수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방패 업그레이드가 끝나는 이영호입니다. 업은 좋은데 일벌레 욕심을 조금 내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 치고 내려오는 이병력을 상대하기 약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박영호 선수. 자, 병력들 여왕을 1.4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 보여, 안 보여. 샤! 자, 뒤쪽 상계가 되고 있죠. 와, 덮치는 판단 너무 좋았네요, 박영호. 네. 네. 병력들을 살려갑니다. 네, 잘 살려갔어요. 이영호 선수가 크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다리 들이닥친 것 치고는 이영호 선수의 반응 속도도 괜찮았습니다. 공중에 시야가 없어서 저 숲을 사이로 치고 들어오는 맹독충을 볼 겨를이 없었죠. 그렇죠. 네. 지형 지물을 이용해봤었던 박영우. 현재 부화장의 숫자는 4개입니다. 네, 그 자원을 박영호 선수가 잘 모아나가고 있어요, 가스를. 그래서 광물만 없다 뿐이지 뮤탈이 생산되는 그 타이밍에 더 이상의 의료선 견제가 안 통하거든요. 네. 점막을 조금 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글쎄요, 점막 제거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타락기를 3개 뽑아주고 있는 박영우 선수입니다. 타링님. 네. 네, 전투에서 만약에 견제에 실패하면 타락기에 이 의료선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네. 전막 자, 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쪽에 내릴 수 있을 만한 공간에 병력들이 모두 주둔해 있는 박영우입니다. 예, 본진까지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네. 이쪽에 있는 병력이 좀 이득을 봐야죠. 이제 타락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수비가 너무 좋아요. 타링링을 했을 때 박영호가 아직까지 지는 경우를 거의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신 한 기만 전진, 하지만 병력들이 잘 나뉘어 있습니다. 병력의 배치가 너무 자, 좋은데요. 그렇죠. 예, 박영호 선수 마치 그 예상을 했다라는 듯한 예, 그런 병력의 움직임입니다. 네, 그 이영호 선수의 최적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게 뭐냐면 무기호 타이밍도 굉장히 늦고 업그레이드가 저그보다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네. 이쪽 방향 의료선 아직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뒤로 아하. 빠져줍니다. 그래서 이영호 선수가 원했던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 타이밍에 이영호 선수가 지금 득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멀티는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난 박영우. 아, 전막이 반 이상 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원래 보라색 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료선 현재 5기, 한 네. 기 잃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멀티를 일단 선택을 하긴 하는데 약간 불안한 멀티죠. 아직까지는 이영호 선수가 원했던 수가 한 번도 통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업도 너무 느리고 그렇다고 해서 타링링은 약간 좀 의료선에 취약할 수가 있는데 박영우가 오히려 지상병력의 기동성을 극대화해서 다 막아버렸죠. 네. 자, 이 지뢰라도 좀 터져줘야 됩니다. 네, 요걸 막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이걸 한번 수비를 하고 지금 들어가는 이 지뢰가 대박이 터져야 돼요, 이영호 선수는. 네, 근데 이걸 와,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자, 바퀴 숫자도 많고요. 네, 너무 내버려뒀습니다. 타락기인데요. 자, 뭐 쿠를 따라키가 뽑아낼 수도 있고요. 네, 자, 지뢰! 쿨안 빠졌죠? 엄청 많은데요. 근데 저쪽에서 뒤쪽에 아, 너무 많아요. 맹독충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뒤쪽으로 산계를 해주고 있는 이영호. 네, 산계는 좋은데 자, 병력 여기서 막아야 자, 됩니다. 지뢰! 바퀴라도 지뢰! 당해봐야죠. 아, 의료선 없고요. 네. 자, 그리고 6시 방향에 의료선 한 기는 아직까지 놀고 있습니다. 자, 지뢰 어떻게 됐나요? 자, 이쪽에 아직 매설이 되지 않고 있죠. 지뢰 매설. 자, 일단 막았고요. 그럼 네. 이쪽. 자, 근데 큰 피해가 아닙니다, 아직은. 네, 근데 박명호 10킬. 선수도 약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영호가 득점을 나름 잘한 편입니다. 네, 10킬 했고요, 지금. 대군주 5시 방향에서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몰아붙이는데 이거 한번 이영호 선수가 깔끔하게 한번 막아야 다시 되는데요. 한번. 자, 이것만 마지막 막으면 의료선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의료선, 맹독충 없어요. 의료선이 없어요. 자, 맹독충이 좀 늦게 오거나 맹독충. 자, 전차 아직 하나 남아 있고요. 바퀴로만 아, 이 라인 전진을 무너지면 안 해주고 있는데요. 됩니다. 자, 의료선 의료선. 자, 이 라인 무너지면 안 돼요, 자, 이영호는. 타락기가 계속해서 의료선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병력들이 계속 전진하고 있는 방영. 아, 맹독충 도착했어요. 많은데요. 근데 지뢰. 일본애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것만 막으면 되는데 병력이 그렇죠. 너무 많아요. 네, 대박 났어요. 네. 자, 일본애가 46기로 떨어졌습니다. 네, 진화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추가 병력 오기 전에 나와 전에. 있고요. 의료선 한 개. 자, 추가 병력 오기 전에 어차피 의료선 한 개씩 나와봐야 지금 타락기 떠있기 때문에 살릴 수는 없고 병력으로 막아야 됩니다. 자, 업그레이드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저울링들이 계속해서 아, 불빛을 이거 들어가고 막을 있는데요. 필요하네요. 저걸로 계속 두드리. 야, 이거 제제! 박영우가 승리하면서 SK텔레콤 T1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처음부터 저글링으로 시간을 벌고 상대방의 의료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 업그레이드를 너무나 꾸준히 잘 눌러줬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는 최적화가 꼬인 반면 박영우는 꼬이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잘 흘러나갔네요. 결국 그 박영우 선수가 첫 번째 공격을 했을 때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병력을 보내주면서 결국 뚫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박영호 선수가 좀 참았어요. 계속 이영호 선수가 올 수 있는 그런 공격도 양방 공격도 이런 것들을 한번 수비를 하고 나서 한두 번 수비를 하고 나니까 박영호 선수의 병력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공격 형태로 태세를 전환하더니만 계속 미친 듯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렇죠. 이영호 선수가 어느 정도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마당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다라면은 이영호 선수의 지뢰도 터지면서 후반에 있었던 건데 본진까지 올라오는 그림, 정말 이영호 선수에게 최악의 그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그림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영호 선수에게 지지를 치게 되는 이영호 선수가 됐네요. 박영우 선수 대테란전에서 타락기가 나오면 거의 패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많은 타락기를 찍지 않죠. 소수만 유지해주고 의료선만 잡아줄 정도의 그런 타락기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 남는 인구수 전부 다 지상병력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상대보다 또 질적으로 좋은 병력을 양쪽으로도 그렇고요. 생산할 수밖에 없었고 이영호는 좀 초반부터 상대방이 좀 맞춰가려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불공도 많이 찍었죠. 전차도 찍었죠. 근데 정작 박영호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서서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경기 박영우 대 이영호 선수의 승자 마치기 자, 당첨자는 8800 뒷자리를 갖고 계신 분인데요. 바로바로 드리네요. 네. 네. 경품은 이제 다음 주에 일괄 배송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진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괄 배송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세트, 3세트 계속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조난지에서 박영우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반이연구소로 전장을 옮겨서 KT로스의 두 번째 선수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박영호 선수가 그동안은 체제가 완성되기 전에 막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는 되게 조용한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영호 선수가 들어갔었던 그 타이밍을 박영호 선수가 한번 맞고 나서부터는 박영호 선수의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그런 공격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영호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최적화인데 박영우 선수가 초반에 보낸 저글링으로 인해서 초반부터 그 사령부 타임을 계속해서 늦췄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사건의 시작이죠. 네. 조금씩 이영호 선수가 페이스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고 처음에 어찌 보면은 그 4개의 저글링이 별거 못했어야 됩니다. 근데 타이밍 계산을 조금은 잘못하다 보니까 박영호가 좀 득점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맵이 반이 연구소이긴 한데 글쎄요. KT 롤스터가 내세울 만한 엔트리가 물론 이제 2명의 토스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 다음 맵까지 생각을 한다면 회전목마라서 그렇죠. 네, 토스 카드가 어떤 식으로 좀 실력 발휘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최근 프로토스들이 사실 저그들이 프로토스를 상대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그 대 저그로 맞불을 놓기에는 좀 변수가 있고 또 독일에서 또 오셨군요. 그러네요. 네. 텔레비전. 자, 네. 저건 어떤 얘기일까요? 네. 일단 서울은 눈에 띄네요. 네. 저희가 좀 알아보긴 좀 쉽지가 않은데 서울과 텔레비전 코리안. 어머니께 나는 이제 코리아 있다고 텔레비전을 네. 코리안 텔레비전에 있다고. 한국 이야기를- TV에 나왔다. 네. 프로리그에. 그렇죠. 그건가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어차피 언어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마음만 저희가- 통하면 되죠. 저희가 바디랭귀지는 조금 강한데 저희도 기쁜 상태고 저분도 기쁜 상태일 거 아니에요. 한마음 한뜻으로 기쁘면 네. 그것으로 된 거예요. 네, 된 겁니다. 기쁘시죠? 좋습니다. 네. SKT1이 이겨서요 첫 경기를?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전혀 굉장히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더라고요. 네, 그런 거 되게 민감하신 또 고인규 해설이라 네. 어느 정도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기쁘시죠? 아니요.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바니연구사에서 과연 KT 롤스터 어떤 카드를 네. 꺼내 왔을지. 사실 이 7주차를 지내는 동안 IM 공백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엔트리를 사용했었던 KT 롤스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 4세트를 놓고 봤을 때는 저우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저우 카드를 이승현 선수를 내버리면 KT 입장에서도 다음부터는 저우 카드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KT 롤스터에 어떤 선수가 나왔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김대엽 선수입니다. 네. 확실한 카드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프로리그 내에서만큼은 김대엽을 대체할 카드가 KT에 없거든요. 하지만 뭐 주소욱 선수가 상대적으로 6대0으로 박영호를 앞서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김대엽을 좀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바니연구소에서 사실 패치 이전에는 장기전이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패치 이후에는 또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좀 안정감 있는 김대엽 선수가 출격을 한 것 같습니다. 워낙 그 박영호 선수의 몰아붙이는 그런 공격 형태가 상당히 좀 매섭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더 확실한 좀 안정감, 이런 좀 튼실한 이런 김대엽 선수의 출전을 KT 롤스터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1킬을 기록한 예. 박영우 선수입니다. 깔끔했죠. 네, 박영호 선수는 크게 긴장하는 것도 없었고 반응 미니맵 보는 반응 속도도 상당히 좋았고요. 초반에 상대의 길을 꺾는 그런 저글링의 움직임까지 그리고 승기를 잡았을 때는 거기서 끝내기 굳히게 들어가는 박영호 선수의 모든 그 초중반이 정말 기가 막혔던 그런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지금 몸 상태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박영호 그렇죠. 선수. 두 번째 세트 승자 마치기 역시 문자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투표 종료까지는 2분 40여 초가 남아 있고요. 박영우, 김대엽 원하시는 선수를 샵 5855로 선택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계진의 승자 예측은 저희가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저희끼리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선수가 승리할 것 같나요? 팻말 같은 거 없나요? 자, 손바닥에 적어서 손바닥이라도 내밀까요? 저는 박영호 선수. 전 김대엽. 제가 마지막에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네요. 저는 김대엽 선수의 승리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죠. 가면 될까요? 네. 자, 두 번째 세트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할 수 있을지 반연구소에서 저희가 문자 투표가 종료가 되면 경기를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종료가 된 이후에 경기에 들어가야 조금 더 공정하니까. 아니면 초반 빌드에 따라 약간 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종료되기 얼마 전에 들어가는 게 가장 맞을 수 있겠네요. 네. 제가 김대엽 선수의 승리를 예측했다고 했나요? 네,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정신 같습니다. 나갔어? 네. 지금 저만 박영호 그리고 고인규 그리고 최민주 캐스터는 김대엽. 그렇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 박영우 대 김대엽 선수의 경기 한이연구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열두 시에 1킬을 기록 중인 SK텔레콤 T1의 박영우 선수입니다. 나왔다면 3킬이에요. 네, 6시에 프로토스 KT로스터의 김대엽 선수입니다. 나왔다 하면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영우. 네. 그에 걸맞는 그 상대에 걸맞는 김대엽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리그 내에서는 가장 또 기세가 좋고 분위기가 좋은 김대엽 선수죠. 네, 문자 투표 종료까지 40초 남아 있습니다. 팔못. 오, 네. 네. 뭐 거의 이 전장은 토스가 뒷마당 먹고 시작하니까. 우쪽에 네. 일단 수정탑을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예, 김대엽 선수가 배세대로 관문 더블을 하고 관문을 짓고 정찰을 간 탐사정이 팔못은 본다. 그러면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판단을 해버리면 대처가 안 됩니다. 네. 예, 경기가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11관문. 빠른 정도면은 그냥 빨라요. 네, 이건 안 보고 광전사를 찍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박영우 선수가 상당히 빠르게 산란못을 선택했고 네. 김대엽도 이에 못지않게 빠른 관문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뭐 아슬아슬하게 맞고 하는 데는 김대엽 선수가 도 같은 선수거든요. 네. 네. 어현이 형 캐리어 잘 봤어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 팀플레이에서도 우주모함을 사용을 했었죠. 그렇죠. 그랬었죠. 까먹으셨어요? 원래는 폭풍함을 쓰는데 네. 우주모함이 좋을 것 같아서 폭풍함이 패치되고 나서부터는요. 그 우주모함 모이는 동안 저희는 수없이 많은 총알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랬었죠. 자, 근데 6링 이후에 8링까지 찍었어요. 네. 이게 광전사 하나만 찍고 연결체를 가져가는 빌드라서 자, 광전사가 그냥 집결지를 저그의 본진 쪽을 향할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무조건 나가거든요. 근데 그 광전사가 잡힌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탐사정으로 만나겠네요. 네, 이 타이밍에 일꾼을 보내는 것도 진짜 대단한 판단입니다. 네. 탐사정이 가죠. 광전사. 아. 자, 저글링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러면 김대엽. 안 보고 위치 바로 바꿔야죠. 찍을 수 바꿔야죠. 바꿔야죠. 네. 저글링. 네, 오 예. 네. 네, 이건 정찰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온 거예요. 자, 박영우 선수에게 좀 안 좋은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광전사가 나가서 이 저글링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네. 네. 거기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어요. 네. 와, 시간 제코 한번 더 있고요. 어어어어. 자, 나올 때까지 버텨야죠. 김대엽 선수 이렇게 템에 버티네요. 여기서 정찰을 시도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건 박영우가 완전 지는 수를 둔 겁니다, 이제. 네. 정말 지금 가난한 상태예요, 저그는. 네. 일벌레가 총 9기. 발업을 해도 여기를 어떻게 비집고 들어갑니까? 못 자, 들어가요. 승자 마치기 지금 68대 32.
거의 7대3에 가까울 정도로 김대엽 선수의 우세를 점쳐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예측이나 한 듯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김대엽 선수의 좋은 상황을 미리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박영우 선수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네, 솔직히 이건 저글링만 찍어서 자신이 잘해서 이긴다기보다는 김대엽 선수의 실수를 발해야 됩니다. 일본에 찍어봤자 이미 늦었거든요. 네. 저글링 꾹 모았다가 김대엽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한번 비집고 들어가는 거, 그것 말고 답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한 가지 수가 있습니다. 5선액을 찍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뒷마당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실수를 노려봐야 되는 박영호 선수예요. 근데 네. 정말 사람과 사람이 대결이기 때문에 진짜 어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방심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뒷마당을 가져가고 5선액까지 나왔습니다. 이 저글링 광전사 조금 모였다고 딱 나갈 그 그렇죠. 타이밍에 덮치게 된다면 또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모선을 또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강전사가 그 위치에 홀드를 안 하고 있다. 네, 이러면 한 번의 기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저글링 오고 있거든요. 자, 대사 촉진지다가 됐는지 언제 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자, 근데 아직까지 대처가 너무 좋죠. 파수기까지 찍었고요. 발업이 된 걸 박영우를 보여주면 안 돼요. 자, 저글링을 결국 돌리죠. 그렇죠. 5선액이 전진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자, 왼쪽에 딱 붙어서 네. 들어가야 됩니다. 자, 파수기 역장 한 번으로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광전사! 이런 거! 이 타이밍이죠! 역장! 역장! 아! 뒤로 빠져나와요. 난리 났어요. 난리 자, 났어요. 김대엽 약간은 동요하고 있고요. 자, 모선을 네. 반 이상 떠났거든요. 자, 모선에 돌아옵니다. 자, 그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노렸을까요? 자, 자, 이거 이거 급한 대로 연결 취소해야죠. 연결 취소. 파수기 한 개. 자, 자원 없습니다. 포토스도. 자, 여기 뚫리면 끝나요. 자, 관문 한 개에서 계속해서 유닛이 나오고 있는데 재련소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연결체를 지키면서 이거를 지키면 물론 좋겠지만 자, 그래도 살짝. 역장으로 자, 또 계속해서 나와요. 막아주고 있습니다. 아, 그 대처는 좋긴 좋습니다. 한 번 더 나와서 자, 파수기 또 광자가 나와요. 충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좀 있어 파수기 하나 더 역장, 나옵니다. 광자 충전, 광자 충전. 저글링 한 번 더. 파수기 한 개 더 나왔고요. 자, 역장 한 번 더 있어요. 자, 펴지고요. 야. 자, 광자 더 해. 들어가는데 광자가 충전이 나와요. 광자 자, 충전. 이제는 삼관문이 완성이 됐죠. 네. 아, 그 뒤에는 어차피 먹을 것도 없습니다. 결국 아슬아슬하게 저글링 4기반을 투입시킨 김대엽 선수입니다. 네, 계속 지금 승부수를 걸고 있어요. 잡았네요. 대군주까지 잡혔고요. 저걸링 계속 찍고 있긴 하지만 김대엽 선수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안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입구 쪽 다시 한번 모선에게 지키고 서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파수기를 쉬지 않고 찍었던 것이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고요. 자, 승부 봐야죠. 승부 봐야 됩니다. 파수기 한 개. 자, 광자 역전! 충전 끝났고요. 하지만 상관문에서 광전사들이 속속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 역장 위치 진짜 좋네요. 그리고 이제는 남는 가스를 파수기로만 찍어도 막을 수가 있는데, 자, 그 와중에 투혼 발휘하나요, 박영우? 자, 파수기가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파수기 3개. 역장! 아, 정말 침착합니다. 네. 일벌레 아직도 9개입니다. 김대엽 선수도 조금 더 쉽게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근데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한 수비가 됐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아마 김대엽 선수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GG! 김대엽이 승리를 하면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네, 아마 김대엽 선수가 파수기를 꾸준히 찍었던 이유는 한시 쪽에 있는 풍과 광물진에 있죠. 네. 거기에 일꾼이 서 있었잖아요. 상대방이 올인이 올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엽 역시 안정감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위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김대엽 선수가 100% 예측을 했으면 강전사가 아예 안 나갔을 텐데 김대엽 선수도 강전사가 나가면서 순간적인 그런 대처가 안 좋거나 떨렸으면 분명히 실수가 나올 법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김대엽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역장을 쓸 때 정확히 써주면서 건물에다 쓰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도 강전사 한기랑 연결체 그리고 역장 이런 식으로 막는 슈퍼 세이브가 있었던 김대엽 선수였습니다. 김대엽 선수가 상대 방영우를 인정하고 조금 더 배불려야겠다, 조금 더 일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찰가지 않았더라면 경기가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었겠습니다. 네, 원래 파수기를 찍지 않고 바로 태클을 탔다면 박영우가 노렸던 그 수에 무너질 수가 있었는데 김대엽이 확실히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네요. 결승전에서 3킬을 기록했던 광영우를 상대로 1킬에 그치게 한 KT 김대엽 선수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막히긴 했지만 박영호 선수도 좋은 승부수였고 그리고 다시 저글링을 뽑는 그 수 자체도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하는 박영호 선수 입장에선 최선의 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김대엽 선수가 워낙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대비 그리고 순간 상황이 펼쳐졌을 때의 반응 속도, 피지컬 이런 것들이 안정감을 엄청나게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가 1대1 균형을 딱 맞춰주네요. 그렇죠. 사실 박영우 선수가 8분 막혔다고 해서 거기서 일벌레 찍고 했더라면
더 경기는 어려워질 수 있었겠어요. 네, 오히려 저런 식으로 한 가지 변수를 두는 플레이를 하는 게 박영호로선 최선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T1의 코칭 스텝이 지시한 것은 첫 번째 경기를 반드시 잡고 나머지 뒤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런 식으로 지시를 내린 것 같네요. 그렇군요. 현재 게임스코어 1대1 SK텔레콤 T1 대 KT롤스터의 준 플레이오프 경기 역시 통신사 더비답게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재밌네요. 아주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박영호 선수도 그래도 뭐 1킬 이상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박영호 선수가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경기였고요. 그리고 김대엽 선수 대비해서 이제 해전 목마거든요. 그렇죠. 해전 목마에서 낼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또 많은 또 SK텔레콤 T1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박명호, 김대엽 선수의 승자 맞히기 당첨자는 끝자리 6164님. 네, 네. 대단하시네요. 네. 네, 맞히셨어요.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결국 이제 박영호 선수가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여기서 충분히 초반부터 힘을 줄 수 있다는 변수를 줬기 때문에 KT롤스터 선수는 앞으로 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겠네요. 네, 첫 경기를 잡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에 맞춤으로 꾸준히 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의 어떤 맞춤 카드를 T1에선 준비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맵이 좀 회전 목마이다 보니까 뭐 어윤수 카드도 괜찮고 토스가 워낙 안 좋은 맵이라서 네. 테란 또한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트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게임스코어 1대1 세 번째 세트 가기 전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게임스코어 1대1 SK텔레콤 T1 대 KT롤스터의 2라운드 준 플레이오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 투표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거의 한 2,000여 명에 가까운 분들께서 문자 투표 승자 맞히기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기세라면 만약에 오늘 7세트 가면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사위 보이시죠? 네, 현장에 또 찾아오시는 분들께 주사위를 굴려서 저희가 많은 경품들을 드리고 있고요. 사인된 거. 네, 저 노트가 이제 블리자드 노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본규에서도 이제 펜 가져가셔서 네. 뭐 사인 한 장 해주세요. 저 노트에. 전 그냥 노트가 갖고 싶어요. 네, 제가 노트 쓸 일도 없으시잖아요. 아닙니다. 저 지금 준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네. 태블릿 PC가 아니라 직접 수기로 자료를 작성해오는 보인교에서입니다. 그 아날로그 방식. 그렇죠.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 머릿속에 더 많이 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만나보시죠. SK텔레콤 T1 과연 세 번째 출전사 3세트 출전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 김지성 선수입니다. 야, 지금 놀라셨죠? 네, 너무 많이 놀랐는데요. 네. 조중혁 선수도 아니고 김지성 선수란 말이죠. 이시경도 아니고. 네, 이신영과 어윤수, 김도호 뭐 이런 식의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테란이 아니라 적으면 어윤수. 근데 야, 김지성. 예상하지 못해서 정말 네. 지성합니다. 그 김지성 선수의 어떤 프로필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되게 의외의 카드다라는 얘기만 계속 지금 드리고 있을 정도로 김지성 선수의 출전은 상당히 승부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K 입장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3분이 아니라 5분을 그렇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적절한 판단이었어요. 네. 이어서 KT롤스터 현재까지 1승을 기록하고 있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네,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김대엽이 예상했던 건 뭐 어윤수나 이신영 좀 강력한 카드를 예상을 했을 텐데 이런 큰 무대에서 김지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김대엽 입장에서는 정말 멀티킬 이상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든 거죠. 김대엽 선수 전적 보세요. 프로리그 전체 성적이 159승 110패, 에이스 결정승 4승 1패, 프로리그 10승 1패, 베테랑전 5승 1패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그냥 원탑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김대엽 선수의 성적이거든요. 오늘 경기 역시나 아주 안정감 있는 경기가 본인의 장기처럼 나오고 있고, 하지만 김지성 선수는 그냥 정규 시즌에서도 매번 출전하지 못했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무대에서 이렇게 중압감을 느낄 수 있는 무대에서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아마 김대엽 선수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어떤 경기력을 또 어떤 빌드를 준비해 왔을까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저희끼리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그러면 문예설. 전 김대엽. 김대엽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김지성 선수 가겠습니다. 변수를 한번 좋아해줘. 네. 그렇죠. 근데 왜냐면 김대엽 선수가 오히려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경기, 더군다나 통신사 더비의 이런 중압감을 김지성이 이겨낸다 그러면 네. 김지성은 진짜 큰 선수가 될 확률이 높은데 네. 전 이겨내는 선수를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김대엽 그렇군요. 선수가 워낙 맷집이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 막 몇 번 맞아가지고 막 쓰러지는 선수가 아니라 의외의 타격을 받아도 결국 막 복구가 되고 꾸역꾸역 막 역전을 해내는 이런 선수라서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프로리그
올 시즌에도 김지성 선수가 만발의 전원에서 김준호 선수와 좋은 경기를 했지만 결국 역전을 당하긴 했었거든요. 네. 천공발톱 업그레이드 됐던 그 지뢰드랍을 했었던 네. 김지성 선수인데 네. 이번 회전 목마에서 과연 김준호 정도로 잘 해주고 있는 김대엽 선수 충분히 잘 해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어떻게 준비를 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맵은 분명히 이게 포텐이 터질 만한 그런 전장에서 나오긴 했어요. 선택은 좋은 선택이긴 한데 상대가 좀 워낙 강하고, 네, 그리고 또 김지성 카드를 하나를 썼을 때 다른 선수를 좀 못 쓴다는 이런 전제를 해봤을 때는 김지성도 분명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김지성이 과연 그런 멘탈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 있는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세트 회전 목마에서 김지성 대 김대엽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시 SK텔레콤 T1의 테란 소리 김지성 선수입니다. 6시에 KT롤스터의 프로토스 1승을 기록하고 있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T1이 김지성 카드가 김대엽을 잡지 못한다면요, 만발의 정원이 김대엽 선수가 이번 시즌 4승 0패예요. 오,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 경기를 T1이 좀 가져올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윤수 김도우 선수를 쓴다라는 가정하에 테란은 김지성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테란의 대표로. 네. 이신영, 조중혁 대신에. 네. 오, 네. 그러면 부담감도 김지성 선수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또 SK 벤치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쉬운 선택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만큼 정교하고 안정된 그리고 뭔가 확실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김지성 선수를 예상하는 팬들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아마 KT롤스터 코칭 스텝도 이번 경기를 준비할 때 김지성 카드는 별로 떠올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나올 만한 선수도 많고, 네, 조중혁, 이신영, 김도우, 어윤수, 박용우도 나왔었고 5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못 보는 건데 김지성이 나와줌으로써 2명은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김도우든 이신영이든 어윤수든 못 나올 수 있어요. 과연 김지성이 그 네.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분명히 김지성을 내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죠. SK텔레콤 T1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정규 시즌 무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 네. 75대 25. 지금까지 3세트 아니,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의외라고 생각하면서 네네네. 뭔가 준비해온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5%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SK 벤치에서 분명히 확신이 있겠죠. 네. 김대엽은 안정적으로 할 것이고, 이제 김지성이 정말 연습 때 그 경기력을 100% 끌어올리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프로게이머도. 네, 가스를 지금 사신에 쓰지 않고 있잖아요. 원래 13가스를 했거든요. 12가스를 해야 사신이 나오는 건데 13가스를 3병을 뽑고 있으면 저 가스를 모아가지고 저기다가 건설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전략적인 선택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최적화를 좀 준비해온 것 같네요. 네. 군수공전까지 올려주고, 워낙 그 프로토스가 회전목마에서 테란을 상대할 때 신경 쓸 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네. 야간 자율학습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네. 그 현장의 이 뜨거운 열기와 함께 더 배우는 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현장 학습. 네. 오늘 아니면 볼 수 없는 경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대엽 선수가 사실 워낙 맷집이 좋다 보니까 상대가 펀치를 계속 내다가도 결국에는 펀치를 냈던 선수의 주먹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다 보면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김대엽 선수가. 맞아도 안 아픈 그런 경지에 오르는 선수가 바로 김대엽 선수거든요. 과연 김지성 선수가 그 강한 펀치를 낼 수가 있을지. 자, 어떤 팀을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취업을 먼저 보여주셨고요. 네. 그리고 오게이밍 TV. 오게이밍 TV가 어느 국적이죠? 프랑스. 네. 네. 트위치 가면은 항상 열려 있더라고요. 네. 뭐 프로리그나 뭐 개인 리그를 중계해 줍니다. 재방송으로라도. 지금 앞마당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대충은 느낌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김대엽 선수의 빌드도 상당히 좋아요. 멀티 타이밍 빠르고 모선액 보유한 이후에 바로 우주 관문을 올린 체제라서 저 예언자 관리에 따라 그 상대방의 빌드 체크 또한 실시할 수 있겠고요. 예언자 찍혔습니다.
멀찌감치 본진 외곽 쪽에 시야 확보를 해둔 김지성 지뢰까지 하나 뽑아주고 있고요. 굉장히 유동적인 빌드를 쓸 수가 있는 김대엽 선수죠. 이후에 뭐 지뢰드랍을 하게 되면 불사조도 쓸 수가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김대엽 선수가 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넓습니다. 우주공항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네. 항상 예언자가 지뢰당할 때는 최근 그 궤도사령부의 안테나 뒤나 정제소 뒤쪽이었거든요. 네. 아마 김대엽 선수도 뭐 가서 일꾼을 잡겠다라기보다는 관측선 대용이나 아니면 상대방의 정찰용도 확실하게 좀 할 생각이 있어 보이고요. 네. 되게 지금 수비적인 그런 빌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더 우주관문을 빌드를 좀 앞으로 당겼겠죠. 지뢰가 상당히 멀찌감치 나갑니다. 예측 지뢰, 네. 예측 예언자 경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진에는 해병 6기. 자, 자, 예언자 확인했죠. 예언자 먼저 때리기 시작합니다. 오, 선방을 하는 김지성인데요. 네. 반응 좋았어요 김지성. 기술실 봤고요. 건설 로봇은 하나 줄여줬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지게 로봇, 지게 로봇. 야! 오, 살렸습니다. 아, 이거 에너지 팔 남았어요. 초기 대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언자를 쫓아낼 수가 있었던 자, 상황. 예언자. 지뢰! 이걸 기가 막히네요. 이걸 어떻게 예언했네요. 네, 심리로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예언자의 예측 경로를 완벽하게 예언했습니다. 지금 T1 벤치에서는 한박 웃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쪽에 있는 어떤 지뢰는 예언자보다는 약간 좀 다른 지상 병력을 잡기 위함이었던 것 같은데. 네. 와, 이렇게 되면 김대엽 선수가 시야가 없죠. 뭐라도 걸리면 대박인 거죠, 뭐. 네. 네. 불사조를 뽑아주고 있는데요. 최근 테란이 지뢰 드랍을 수비하고 있는 프로토스를 상대로 드랍으로 오히려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네. 게다가 김지성은 뭐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뢰 드랍이 올지도 모르니까 김대엽은 일단 어쨌든 불사조를 찍긴 찍었는데 지뢰 드랍이 아닙니다. 오히려 밤까마귀를 뽑아줬습니다. 네, 그리고 관측선 다 잡아주면서 의외의 타이밍에 나올 수도 있는 김지성 선수라서 네. 김대엽 선수가 지금은 되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상대방이 뭐 이신영이나 조중혁이었으면 저렇게 안 했겠죠 김대엽도. 근데 지금은 너무 안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본진의 포탑 하나, 앞마당 쪽에서는 해병으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관측선 한 개. 그리고 지게 로봇을 아주 풀로 지금 다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감하기 때문에. 지뢰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반짝가 쪽으로 네.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겠죠. 네, 근데 이득을 좀 오, 네. 이득을 많이 받고 또 반감하기 하나 때문에 스캔을 많이 아끼면서 좀 자원 탄력을 엄청 받고 자, 있습니다. 밤까마귀를 1.4 해주고 있는데요. 포탑까지. 네. 밤까마귀를 순간적으로 잡고 빠지는 판단 너무 좋네요. 밤까마귀가 또 가스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잘 노렸네요. 또 김대엽 선수가. 김대엽 선수 만만치 않아요, 진짜. 그렇죠. 김지성 선수도 밤까마귀를 뽑아서 재미를 보진 못했습니다. 네, 아마 김지성 선수의 의도는 최근에 뭐 암흑기사 드랍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게 로봇 많이 떨구고 밤까마귀로 시야를 밝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타이밍에 끊겨버리게 되면 오히려 불사조가 제값을 한 거죠. 그렇죠. 자원 탄력 그래서 먼저 받으려고 했었던. 자, 불곰 하나 멀뚱히 서 거거든요. 있는데요. 불곰. 네. 이 전까지는 앞마당에 거의 지게로봇 한 대여섯 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원 탄력을 되게 많이 받을 수가 있었었는데 뭐 김대엽 선수가 그걸 득달같이 가서 잘 끊어줬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된 김에 뭐 거사도로 관측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고요. 네. 밤까마귀가 없으니까. 그래. 이런 그렇죠. 거 다 잡히는 거거든요, 관측선. 자, 탐사정 한 기 전진하는 것 해병으로 봤습니다. 해병이 탐사정을 잡아 주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트리플 타이밍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테란도. 병영이 이제 5동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12시에 멀티 김지성. 네, 그리고 병력의 위치 이런 것들을 관측선을 끊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김대엽 선수가 좋은 싸움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반감하게 잘 잡은 김대엽 선수가 이런 이득을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시야 이득을. 네. 자, 이거 잘 그리고 끊어줬고요. 관측선을 잡아줬습니다. 네, 저런 거 하나하나 끊어야 나중에 로봇공학 시설에서 거신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 관측선을 하나 더 찍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노리는 거고 김대엽 선수가 일꾼을 너무 잘 찍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반감하게 안 잡혔으면 이 스캔이 지게 로봇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네, 김정 선수가 정말 좋게 갈 수가 있었던 빌드 준비는 되게 김정 선수가 초반에 잘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공항을 2기까지 늘렸습니다. 네, 뭐 여차하면 넓은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치즈러시로 게임을 끝낼 생각도 김지성은 가질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부터 일꾼 안 찍죠 김지성. 공중병력들의 공격력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있는 김대엽입니다. 거신수가 엄청 빠른 타이밍에 쌓이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사조는 많은데 밑에 받쳐주는 병력이 좀 없다는 느낌? 네. 네. 그런 게 있죠. 거신이 먼저 점사를 당하면 불사조가 많아도 테란의 병력에 그냥 밀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관측선을 끊어줍니다. 네.
답답하게 최대한 프로토스를 답답하게 해주는 겁니다. 네, 시야를 없애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네, 거신의 이런 숫자 상태. 확인했죠. 상거신. 오우. 광자포를 3동이나 지어줬습니다. 네, 나올 것 같은데요, 치즈. 네, 대규모 드랍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김대엽이 좀 많이 하고 있네요. 결국 그쪽으로 드랍을 가지 않는다면 김대엽 선수는 자원 소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드랍을 가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정면의 힘을 그냥 쏟아붓겠다. 네. 네, 이런 생각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맵은 역장으로 시간을 벌 수가 없잖아요. 너무 넓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김대엽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트리플을 버리고 앞마당에서 막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잘 싸우던지. 바이킹 숫자가 이제 꽤 됩니다. 네, 가죠. 갑니다. 건설 로봇 대동에서 러쉬를 준비하고 있는 김지성. 해저목마가 제3기지에서 막으려면 너무 많은 영역을 줄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자, 일꾼 순식간에 빼주고 있는 김대엽입니다. 네, 이럴 때 김대엽의 침착함이 100% 발동이 돼야 됩니다. 네, 이쪽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앞마당으로 다 빼는 선택은 좋아요. 네. 바이킹 숫자 10개. 트리플로 욕심을 내지 않고 곧바로 네. 앞마당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근데 모선에게 김지성입니다. 모선에게 위치가 중요해요. 네. 자, 모선액 모선액! 1.4 모선액 1.4. 자, 모선에게 때릴 수. 자, 거신 점사. 자, 광자가 충전을 사용했고요. 자, 네, 거신. 거신! 거신 숫자 하나 거신! 줄었고요. 거신만 들이면 거신! 3거신! 거신 이제 자, 지금 이거 남았어요. 삼거신! 바이킹 거신 남았고요. 바이킹도 없어요. 그렇죠. 불사도 불사조! 들어가죠. 불고 자, 근데 거신. 자, 광자포가 결국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자, 당겼어요. 거신! 자, 들어가요. 거신 1.4 거신 자, 한 개. 막히네요. 거신 막았어요. 의리선 다 잡힙니다. 강자포 쪽이 아니라 이거는 왼쪽으로 당겼어야 됩니다. 김전 선수. 네, 너무 잘 막았네요, 김대엽. 아, 김대엽 거신이 죽을 듯 하지만 뒤쪽으로 빠지면서 결국 수비를 해내는 김대엽입니다. 네, 뭐 수비도 일품이었지만은 마지막에 한 번의 전투에서 조금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김지성 선수가 보여줬었어야 돼서 이쪽으로 어그로가 끌리는 게 아니라 거신 두 개 남았을 때 왼쪽으로 병력을 다 끌어버리면서 싸웠어야 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네요. 자, 저 광자포 세기가 드랍은 막지 못했지만 앞마당으로 돌아왔던 해병과 굴곰을 좀 끊어줬습니다. 네, 무엇보다 김대엽 선수의 트리플을 버리고 앞마당으로 빠지는 플레이가 진짜 소름 돋을 정도였습니다. 네. 아, 연결체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요. 연결체가 없으면 테란도 그래 불리하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결체가 있으면요, 아 졌다 이런 생각밖에 네. 안 들어요. 김지성 선수도 상대 트리플 버린 것을 확인하고 트리플로 가기보다는 앞마당을 갔었거든요. 네, 네. 욕심 나죠. 네. 자, 12시 조심해야 되고요. 불사조 올라가거든요. 야, 이쪽에는 수비 병력이 없습니다. 네, 네. 이제 타이밍이 없습니다, 김지성. 네. 다 잡혀요. 기사단 기록 보관소까지 올라가고 있는 김대엽입니다. 네, 이런 거 영영 따라다니다 보면은 타이밍이 아예 안 잡힌다는 얘기죠. 네. 거신은 계속 쌓이고 있고요. 네,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타이밍이 또 아니니까. 앞마당 쪽에서도 탐사정이 충분히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바이킹으로 거신을 떨군다고 한들 기사단 체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 고위 기사 집정관 광전사를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네. 폭풍보다는 집정관을 선택하는 김대엽입니다. 네, 뭐 수비에서만큼은 진짜 기가 막힌 김대엽 선수입니다. 대단했습니다. 종족 불문하고 네, 다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김대엽 선수예요. 업그레이드도 아직 1, 2업이고요. 상황 판단이 너무 잘 된다는 거겠죠. 이런 큰 무대에서도 전혀 긴장을 하지 않고 네. 제 플레이가 나오는 쪽이 오히려 김대엽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의료선 숫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견적을 정말 기가 막히게 내는 거예요. 네. 견적을. 예, 그리고 이런 또 중요한 무대에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김대엽 선수가 보여주는 거고요. 김대엽 선수는 예언자가 아. 잡혔을 때만 딱 한 번 동요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차분합니다. 네, 많습니다. 불건 많긴 하지만 여기는 집정관이랑 광전사거든요. 더군다나 거신까지 3기가 있습니다. 네. 의료선은 단 1기. 해병 숫자가 계속 모이고는 있습니다만 김대엽의 광전사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컨트롤이 필요 없는 교전이겠네요. 네. 자, 때리면 나와야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들어가죠. 자, 불사조를 대동해서 집정관과 거신으로 러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대동해서 경기를 수비해 보려고 하고 있는 김지성인데요. 김대엽 정말- 선수의 병력들 거의 잃지 않았습니다. 네, 연결체 최재! 와, 김대엽이 1킬을 기록합니다. 공수가 완벽한 모습을 김대엽 선수가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마지막에 공격 들어갈 때도 끝내기 들어갈 때도 딱 소방패 딱 하나, 파수기 하나 대동해서 안정적인 소방패 키고 들어가는 김대엽 선수. 그냥 와, 저 자로 잰 듯한 수비와 공격을 보여주는 김대엽 선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김대엽 선수 프로게이머 인생의 그 상승 곡선이 굉장히 완만했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경기의 이제 주인공은 김대엽입니다. 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그런 침착함과 안정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김지성을 이렇게 잡네요. 프로리그 1라운드 4승 1패고 2라운드 6승 1패 이 기세가 어떻게 안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괜히 이렇게 나오는 성적이 아니거든요. 오늘 경기 정말 이 중요한 무대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김대엽 선수예요. 그렇죠. 김지성 선수도 표정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첫 예언자를 굉장히 잘 잡았거든요. 그리고 빌드도 되게 김대엽 선수가 되게 수비적인 빌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언자가 잡혔다라는 거의 약간은 접어주고 시작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김대엽 선수가 그 이후에 침착한 수비와 그리고 마무리된 그런 공격들 김대엽 선수가 훨씬 더 김지성 선수보다 안정적이고 또는 베테랑다운 이런 면모를 곳곳에서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스코어 2대1로 KT 로스터가 현재 앞서가고 있고요. 아쉬운 마음에 김지성 선수는 아직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맵은 이제 만발의 정원. 김대엽의 경기력이 만발하는 그곳입니다. 네. 만발의 정원에서 항상 강했던 모습을 보여왔던 김대엽인데 과연 이 상승세의 김대엽을 누가 막느냐 말이죠. 네. 정말 별의별 걸 다 당했었어요. 만발의 정원에서. 네, 저거한테도 그렇고 다른 종족한테도 그렇고 정말 공격적인 초반의 모습 되게 고생했지만 결국 주인공은 다 김대엽 선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문자 투표 당첨자 김지성 대 김대엽 선수의 승자 맞히기 당첨자는 네. 끝자리 8072님이십니다. 벌써 저희가 3잔 나갔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경기 세트마다 나갈 예정입니다. 7세트 하면 7잔 나가는 거예요. 그럼요. 네. 7장. 그렇습니다. 네? 네. 만발의 정원에서 과연 SK텔레콤 T1 어떤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 네. 과연 이 같은 종족으로 맞불을 놓을 것인지 다른 카드를 내놓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T1 만발의 정원은 이번 시즌 들어와서 조준혁 선수가 3전 3승이거든요. 토스전도 워낙 잘하고 남아있는 KT의 카드가 테란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한다면 조준혁 카드도 괜찮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러면 어윤수나 이신영 둘 중에 한 명을 못 써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칭 스태프들도 네. 어떤 맵에 어떤 선수를 나눌지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결국 이 스코어가 불리한 상황에서는 더 머리가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세종과학기지 대두잉 김도호 선수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엔트리가 꼬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승부수 히든 카드가 통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는 SK T1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성 선수가 만약 김대엽 선수만 잡아줬더라면 1킬로서도 충분히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멋지네요. 저분께서 제가 아까 살짝 엿들었는데 네. 스웨덴에서 오셨습니다. 스웨덴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엿들었나요? 어떤 팬분들께서 어깨에 스웨덴 국기가 그려져 있는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것을 자꾸 가리키시길래 그냥 대충 때려 맞췄습니다. 뭐 지금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 지금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네. 입 모양을 봤는데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마이크 안출이 이랬습니까? 마이크 안출이요? 어떻게 영어를 중국어처럼 잘 하시나요? 중국어 아까 나왔어요. 맞습니다. 중국어에 굉장히 통달한 유대 예술입니다. 네, 나중에 한 수 배울까 봐요. 네. 많이 알려드릴 건 없고요. 네. 그 살짝 의사소통 정도만 합니다. 사실 몇 문장 정도인데 네, 굉장히 그 몇 문장을 몇 단어인데 네, 네. 굉장히 원어민처럼 하시잖아요. 그냥 느낌을 살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언어는 느낌이니까요. 한국말로 해도 다 통해요. 그리고 외국 나가면. 그런가요? 네. 눈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그렇죠. 눈빛으로 말하고 네. 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요. 누구랑요? 네. 중국이랑요? 아니요. 네. 자, 세 번째 게임, 네 번째 게임이죠. 벌써 네 번째 게임입니다. 네. 와. 자, T1 입장에서는 여기서 패배를 한다면 굉장히 또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대엽을 잡아낼 수 있는 필승의 카드가 나와야 합니다. 초강수를 두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빨리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엽 선수가 계속 귀가 살면은 더 맞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세트 SK텔레콤 T1 출전 선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신영 선수입니다. 네. 자, 이신영 선수도 만발의 정원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승을 1라운드 때 당시 기록을 했었고 최근에 약간 좀 폼이 떨어져 있다라는 말을 받고는 있지만 그런 건 동족전과 저그전 정도고 포스터는 성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신영 선수를 좀 믿고 내보내는 것 같네요. 네. 자, 이신영 선수가 김대엽 선수에게 굉장히 잘하시던데요. 이렇게 채팅을 하니까 네. 김대엽 선수가 우연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냐면 1라운드는 이신영 선수가 왕이었거든요. 네. 1라운드 왕과 그리고 2라운드 왕의 지금 대결이기 때문에
일단 이 이신영과 김대엽 선수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2킬을 기록하고 있는 김대엽은 이신영 선수에게 신영이 살살 좀 이렇게 네. 채팅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김대엽 선수 마음에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더 이겨야 된다는 마음 부담감보다도 지금까지 정말 잘 해왔거든요. 잘 좋은 경기를 펼쳐서 다음 선수에게 바통을 넘겨줘도 되는 이런 상황의 김대엽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경기 운영할 수 있는 쪽이 김대엽 선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과연 김대엽 선수가 이신영 선수를 상대로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정찰을 초반에 빨리 나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이신영 선수 대 김대엽 선수의 승자 맞히기 문자 투표 1분 5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신영 선수가 아직 포스전의 그 지뢰 완벽히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신영 그리고 뭐 조성주 이런 선수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경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네 번째 세트 만발의 정원에서 이신영 대 김대엽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시 SK텔레콤 T1 이노베이션 이신영 선수입니다. 7시에 KT롤스터 프로토스 김대엽 선수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캐스파컵 예선에서는 김대엽 선수가 2대1로 이겼었고 또 한 달 전쯤에는 뭐 스타리그 챌린지에서도 김대엽이 3대1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막 무적의 포스였었던 그 이신영 선수가 한 달 전에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김대엽 선수에게 졌던 그 챌린지도 승승패패패였잖아요. 그렇죠. 역습을 당했었고 거의 김대엽 선수의 어떤 그 심리전에 놀아나면서 경기를 좀 되게 분하게 분패했어요. 그렇군요. 이신영 대 김대엽 선수의 승자 맞히기 투표는 곧 종료됩니다. 이번 경기는 진짜 모르겠네요. 네. KT롤스터는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편해요. 이제는 이후에 출전한 선수들이 마무리될 수 있죠. 네. 김대엽 선수 손에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김대엽 선수입니다. 그 개인리그 4강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뭔가 확실한 전성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 전에 김대엽 선수가 물론 잘하는 시절도 많았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의 포스가 더 센 것 같습니다. 승자 맞히기는 62대 38, 한 6대 4 정도로 이신영 선수의 승리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역시 이신영은 이신영이네요. 네. 최근에 폼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말은 들을지언정 10승 2패 김대엽 더군다나 2연승 중인데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앞서 나갑니다. 네. 해외에서도 많은 팬들께서 찾아주셨습니다. SK텔레콤 T1을 응원해 주시는 분이시네요. 빌드도 되게 자신감이 있는 이신영 선수의 그런 빌드입니다. 네. 스코어는 지고 있지만 분명히 내가 경기를 최근에 잘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상관없어. 난 잘하니까. 네, 앞마당에 딱 자신감이거든요. 네, 이런 거 해줘야 감독의 선택을 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7세트 맵이 또 다시 한번 한 바퀴 돌아서 조난지로 가잖아요. 네. 양 팀이 저그 카드를 한 장씩은 아껴둘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저그가 좋은 전장이고 해서 아마 어윤수나 이승영 카드를 조금은 아끼지 않나 좀 싶고요. 상대방 본진으로 정찰을 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 건설 로봇으로 왔습니다. 여기 쪽에서 좀 기다리고 있죠. 순식간에 내려가서 연결체를 자 지었습니다. 마치 그 페이크 동작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내려가는. 마치 농구에서 크로스오버를 하는 듯한. 그렇죠. 네. 원래 이제 공격수를 뒤에서 막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수비수가. 네. 역동작에 걸렸던 건설 로봇입니다. 병영 2동까지 그리고 세 번째 병영까지 건설 시작합니다. 네, 뭐 근데 앞마당 연결체를 늦추지 않아도 워낙 부유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선액은 본진 언덕 쪽에서 시야를 밝히고 있습니다. 만발의 정원은 지뢰 드랍을 하기에는 약간 좀 본진과 앞마당이 수비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도 굳이 무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지뢰 드랍을 겨냥한 그런 카운터 빌드가 하나 둘씩 생겨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승현 선수도 좀 무리를 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은 아니네요.
해병 3기가 감시탑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건 추적자 낚시죠. 네. KT 로스터 T1 이렇게 최고의 라이벌이라고서 그려주셨네요. 네. 최근에는 약간 KT가 더 많이 이기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2라운드도 SK가 승리를 했고요. 해병 5기가 굉장히 과감하게 전진을 합니다. 네. 과충전을 빼놓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병력을 찍지 않고 태클을 찍는 토스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해병 5개를 던져주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어떤 그 과충전을 빼놓는다든지 네.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은데 김대엽은 안전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병력을 안 쉬어요. 알고 있는 거 이걸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는 좀 대처가 다를 수 있거든요. 자, 네. 해병 5개 네, 이걸. 먼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로봇을 노려주고 있는 이신영. 탐사죠. 자, 그럼 대처가 네, 좋아요. 사정 한기 잡았고요. 근데 해병이 다 잡혀요. 네, 데미지가 이만하면 토스가 잘 막은 거죠. 네, 3킬이네요. 네. 2킬이면 좀 2킬과 3킬이 좀 느낌이 다를 수가 있는데 뭐 이신영 선수도 한 기 더 죽는 순간까지 잡아냈기 때문에 바로였고. 네. 차원 관문 거의 다 업그레이드 종료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마당에 있었기 때문에 이시영 선수는 그냥 좀 타이트하게 쓴 것 같아요. 네. 예언자 수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간 증폭을 연결체에 안 걸고 있어요. 황혼에 걸고 있거든요. 요건 쉬지 않고 그냥 전멸 최대한 앞당겨서 경기 끝낼 생각입니다, 김대엽. 추적자 숫자 상당히 많은데요. 병력 없어요. 네. 자, 벙커 1.4. 자, 깨지면- 벙커 1.4 깨지면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지게 로봇까지 와서 수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깨지면 끝나죠. 네. 지게로 잡혔고요. 자, 전멸이 이제 곧 끝납니다. 그리고 모선액이 오지 않아도 로봇 구악 시설을 올리면서 온 공격이라 네. 관측선이 시야 보내줄 수가 있어요. 자, 추적자 위쪽으로 숫자 들어갈 굉장히 수도 많죠. 있습니다. 위쪽. 네. 자, 가스통 쪽. 자, 뒤로 넘어갔습니다. 말리는데요. 네. 최근 기세가 좋은 원인삭도 저 플레이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거 네. 이시영 선수가 되게 안 좋아지고 네. 있는 겁니다. 전멸로 충분히 이득을 보아주고 있는 김대엽입니다. 오! 9킬. 동력상에서 이득을 계속 혼자만 보고 있습니다. 김대엽 선수. 네. 부유하게 시작했던 거 어느 정도 갚아 나가고 있는 김대엽입니다. 네. 이건 갚아 나간 게 아니라 진짜 경기를 뒤집을 정도로 굉장히 잘 찌르고 있고요. 네. 테란이 군수 공장이 너무 늦은 체제다 보니까 의료선이 뜰 때쯤이면 압박은 압박대로 넣고 거신은 거신대로 뜹니다. 거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건설 로봇 숫자 계속해서 줄어나갑니다. 네. 다 잡히는데요. 10개 이상 잡혔습니다. 경기를 끝내지 않아도 돼요. 네. 이신영 선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이미 피해를 엄청나게 입혀주고 있는 김대엽 선수네요. 불곰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공일업이 끝나는 이신영. 네, 체감상 테란은 분명 두들겨 맞고 있는데 이게 올인이 아닌 걸 알 거예요. 근데 올인 막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네. 자, 공허원 됐지만 아직은 의료선 나오려면 시간이 있죠. 네, 이러면 계속 또 때릴 수가 있습니다. 건설 로봇 숫자 37기입니다. 이거 의료선 뜰 때쯤이면 거신 두개 나오겠는데요? 거신 하나 이제 곧 찍힙니다. 네. 관문도 더 늘어나고 있는 김대엽. 테크가 느린 걸 정확히 알고 지금 이득 볼 수 있는 타이밍에 정확히 이득만 보고 빠지는 김대엽 선수예요. 네. 반칙선까지. 이 언덕 위로도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오늘 정말 되게 가벼워 보입니다. 네. 김대엽 네. 선수. 저건 이제 우주 공항 타이밍만 보잖아요. 김대엽 선수가 확실하게 계산을 할 겁니다. 의료선 2기가 뜨는 타이밍, 내 본진에 도착하는 타이밍, 그 타이밍을 다 잴 수가 있을 거고 그 타이밍을 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인 거죠. 투수는. 네.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 더 짓고 타이밍 바라보네요. 네. 네, 이시영 선수. 그렇죠. 그거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병영이 두 동 더 늘어납니다. 우주공항까지 늘어나는 것을 김대엽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그냥 믿을 건 쥐어 짠해서 한번 가는 거고 근데 김대엽이 또 그걸 봤단 말이죠. 그렇죠. 안 그래도 수비를 잘해주는 선수인데 네. 대처하고 수비를 한다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것보다 한 번의 타이밍 잡아서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멀티 가져가는 이신영. 자, 여기서 실수를 한번 해주면 더 좋겠는데 오늘 경기력을 봤을 때 김대엽 선수가 실수가 전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대엽 선수가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 연결체는 나중에 또 버릴 수도 있겠고 지금 관문을 잘 늘려주고 있잖아요. 네. 치즈가 도착할 타이밍에 보다 더 많은 관문 병력을 확보해서 한번 막아볼 생각으로 보이죠. 거신 벌써 2기. 상대 빌드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해전 목마에서처럼 굳이 연결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앞마당에서 기가 막힌 수비가 김대엽 선수는 더욱더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신영 선수의 판단도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냥 트리플 따라가고 하면은
불리한 상황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아주 이른 타이밍에 우주공항을 늘렸기 때문에 한 번쯤 타이밍이 있긴 있거든요. 추적자 2기 줄여줬습니다. 네.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거 한번 이시영 선수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찌르기에도 정말 그 날카로움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줘야 돼요. 네. 자, 트리플 완성했습니다. 김대엽. 일단 광전사 위주로 한번 막아볼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신영이 좀 시간을 주면 안 될 것이고 거신도 안 찍죠. 이런 판단 좋은 거예요. 이거 봤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상대 트리플 확인한 이신영. 1군을 계속 찍네요, 김대엽 선수 이 와중에. 그리고 방일업이 곧 끝났습니다. 곧 끝나가는 이신영. 돌진과 그리고 추적 불멸자를 섞어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판단이죠. 네. 돌진 광전사와 불멸자. 파수기가 조금 적다는 게 흠이긴 한데 워낙 관문을 일찌감치 늘려놨기 때문에 막을 자신감이 있어서 더욱더 기선제압을 하기 위함이죠. 나가는 것들은. 네, 인구수 막히는 것도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김대엽 선수예요. 네. 이신영의 지금 보급고도 막혀 있습니다. 자, 가긴 가야 됩니다. 슬슬 네, 지금 안 보고 출발. 일단 바이킹만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네. 요게 거신을 다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쌓이는 추가적인 관문 병력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네. 집정관 불멸자. 네. 네, 이렇게만 남아버리면 바이킹이 그냥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기사단 기록 보관소 거의 다 완성됩니다. 네, 기사단 기록 보관소에서 나오는 갑니다. 달죠. 아직 집정관 나오기 전이거든요. 네. 파수기도 많이 없고요. 역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확인을 했습니다. 상대 병력들 조합까지 봤습니다. 네. 집정관 한 기면은 그래도 컨트롤 네. 유도할 수 있죠. 자, 빠르게 지금 집정관이 미처 탄생되기 이전에 먼저 앞마당에 당도를 하는데요. 자, 역장은 없기 때문에 정말 잘 펼쳐서 기가 막힌 전투 보여줘야 되는 자, 이신영이고요. 치즈러 시지만 마음이 급합니다. 아직까지 건설 로봇이 오지 않았는데 달려들고 있는 이신영. 시간의 공기 자, 좋아요. 네, 바이킹 어디 가나요? 바이킹 어디 가나요? 3명. 되게 잘 싸우는데요. 그렇죠. 김태형. 자, 바이킹이 거신을 1점 사해주고 있습니다. 광전사가 제대로 붙었고요. 자, 해병이 많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잘 집정관. 치러주고 있는데 바이킹 강전사 더 불멸자 밀리는 광전사 거시 살았어요. 광전사 붙습니다.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김대영. 불멸자까지 나왔고요. 앞전멸까지 가능한 김대엽입니다. 네, 그리고 거신을 많이 뽑지도 않았는데 거신이 되게 오래 싸웠습니다. 바이킹 컨트롤 실수가 좀 있었어요. 앞전멸. 마음이 급했던 건 이신영이었고 네. 김대엽은 급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신을 멈추고 계속해서 불멸자를 찍었던 김대엽. 와, 진짜. 와, 진짜 김대엽이 3킬을 기록합니다. 입이 벌어질 만한 수비를 김대엽 선수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도 분명히 김대엽 선수가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네, 바이킹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거신에 대한 정리가 빠르지 못했고 이신영도 분명히 그 순간에 실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들어갔었던 그 시간 왜곡, 네, 그리고 소방패 한방, 이 모든 것들이 김대엽 선수가 완벽한 견적을 내고 하는 기가 막힌 수비였네요. 프로리그 2라운드 세리머니상 후보 아닙니까? 네. 오늘도 3킬을 하고 나서 손가락 3개를 펴보였던 김대엽 선수입니다. 네, 손가락 4개까지는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 게 실수라는 게 마음이 좀 조급한 쪽에서 급한 쪽에서 먼저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김대엽은 실수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들어가는 이신영 쪽에서 빨리 경기를 끝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김대엽은 과충전, 시간 내고 거기에 수호방패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컨트롤을 선보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전사가 뒤에 한 번 더 소환돼서 앞뒤로 그런 전투를 하는 멋진 모습까지 김대엽 선수가 보여줬었거든요. 바이킹이 거신을 다 정리하고 내려앉아도 지금 될까 말까 그런 전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마지막 한 개의 거신이 끝까지 뒤를 낼 정도로 김대엽 선수의 전술도 좋았고 또 이시영 선수의 집중력도 100%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김대엽 선수 손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경기는 다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완벽한 경기가 상대방 쪽에서 나오지가 않았고 김대엽 선수는 오늘 한 경기 한 경기가 점점점 완벽해지는, 정말 이렇게 되면 올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김대엽 선수가 됐습니다. 야, 김대엽 정말 대단한데요. 네. 확실히 이 뭔가 포스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T1과 KT가 만났을 때 주성욱이 한번 일을 내더니 이번 시즌에는 김대엽입니다. 이영호도 그리고 그다음 이승현, 주성욱 이런 선수들이 아니라 김대엽 손에서 터져주고 있으니까 T1은 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SK텔레콤 T1 마지막 출전하는 선수가 앞으로 3킬을 해야지만 플레이오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는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 KT롤스에게 패배하는 게 되거든요. 네. 5번째 세트 가기 전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K텔레콤 스타크래프트2 프로리그 2015 2라운드 준 플레이오프입니다.
현재 게임 스코어 3대1로 KT 롤스터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대엽이 현재까지 3킬을 기록했고요.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되면 SK텔레콤 T1은 2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네, 시작은 SK였지만 지금 김대엽 선수가 모든 분위기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매치 포인트까지 몰렸거든요. 자, T1의 네 번째 선수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김도우 선수입니다. 네. 프로토스로 맞불을 놨습니다. 네, 원수가 아니라 일단 김도우 선수를 세종과학기지로 데드윙까지 바라보면서 일단 김도우 선수를 먼저 보냈습니다. 상대가 김대엽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동족전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김대엽 선수가 상당히 지금 기세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동족전에 대한 변수를 김도우 선수에게 노려보고 또 김도우 선수에게 마무리까지 SK는 지금 바라고 있겠죠. 김도우 선수도 올 시즌 프로리그에서 동족전 3승 0패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적으로 토스를 최근에 잡는 것보다는 더군다나 상대가 김대엽과 추성국이라면 동족전으로 맞불을 놓겠다. 좋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도우가 불을 꺼낼 수 있을지 너무나도 높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그냥 기본기죠. 김대엽 선수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빌드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뒤에 있는 선수 주성욱이나 이승현이 워낙 그 쟁쟁한 선수다 보니까 김대엽이 올킬하면 좋고 아니면 뒤에 있는 팀원들을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보다 좋은 상황이 없겠네요, KT 롤스터. 네, 3킬을 했기 때문에 되게 욕심이 날 거예요. 2킬까지는 괜찮아요. 아, 나 잘했어 지금까지. 근데 3킬까지 딱 하면은 야, 이거 한 번만 더 이기자 네. 라는 생각이 김대엽 선수도 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김도우 대 김대엽의 승자 맞추기 투표도 문자 투표도 현재 1분 40여 초가 남아있고요.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킬 나오는 게 좀 힘들긴 해요. 그렇죠. 네, 지난 시즌 진에어가 뭐 방태수 3킬, 김유진 3킬, 조성규 3킬을 했었는데 올킬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김대엽의 올킬일지 아니면 김도우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한 포인트를 쫓아갈 수 있을지. 여섯 번째 세트 데드윙에서 다섯 번째 세트죠? 다섯 번째 세트. 네, 김도우 그리고- 선수 대 김대엽 선수의 동족전 세종과학기지에서 펼쳐집니다. 네. 그리고 저그 선수, 이승현 선수도 있기 때문에 김도우 선수는 토스전뿐만 아니라 저그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김도우 선수의 숙제가 좀 있거든요. 네,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김대엽도 했기 때문에 김도우도 충분히 좀 용기를 갖고 뭔가 마음의 짐을 내려놔야 돼요. 너무 그렇죠. 부담감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김도우가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다음 전장은 데드윙. 사실 데드윙에서 이승현 선수를 또 잡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주성욱 선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고 네. 남은 선수가 김도우라고 한다면 KT 롤스터는 그냥 맞춰서 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 맵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선수를 내면 되는 그런 간단한 과제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김도우 선수가 진짜 여기서 영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KT가 유리한 건 맞아요. 네, 근데 진짜 김도우 선수 손에서 뭔가 새로운 역사가 쓰일 수 있게끔 해야죠. 그렇죠. 김도우 선수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3연승을 거둬야지만 팀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자, 쉽지 않은 상황에서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좀 등을 돌렸을 때 KT 롤스터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그때 조금 더 마음을 비우고 경기하면 더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 세종과학기지에서 김도우 대 김대엽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시에 SK텔레콤 T1의 김도우 선수입니다. 11시 KT 롤스터 3승째를 가져가고 있는 김대엽. 지난 시즌 결승전. 김대엽 선수가 올킬을 하길 바라는 팬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결승전에 SK의 마지막 주자가 김도우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전태양 선수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네. 그렇죠. 세종과학기지에서의 동족전. 승자 맞추기 51대 49. 김도우가 더 많죠. 그리고. 네. 네. 팬들의 마음은 김도우 선수의 승리를 조금 더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 홍신사 더비가 4대1로 끝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승현 선수도 있고 주성욱 선수도 있고 보고 싶은 선수들 많거든요. 네.
오히려 KT와 SK 팬분들이 아니라 다른 팀 팬분들이 봤을 때 7세트 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팀 선수들이 봤을 때도 네. 치열하게 해주길 바랄 뿐이죠. 네, 전략 하나가 더 나오니까요. 특히 이제 내일도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진해그닝스의 선수들도 무조건 칠판. 김도우 선수를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핸드폰 다 모아보라 한 이후에 한 곳으로 보냈을 네.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죠. 양 선수는 그 최근에 세종과학기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엔 김도우 선수가 승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워낙 그 김대엽 선수의 빌드가 최근에 좀 극단적으로 했었죠. 모선액을 찍지 않고 테크 지향적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단순하게 찌르는 김도우 선수의 공격을 막지 못했었거든요. 초반 빌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위치도 거의 비슷하네요. 수정탑을 건설하는 그런 위치까지. 네. 이 아래쪽에 나가서 건물을 막 짓고 막 여러 가지 부분에 상대를 좀 기만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의 위치가 최근 들어서 많이 생겼거든요. 세종과학기지에서도. 김도우 선수가 먼저 정찰을 나갑니다. 네, 양 선수의 심리 상태를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김대엽은 전진 관문 넌 못해. 할 거면 해. 어차피 내 뒤에 두 명이 더 있으니까. 네. 근데 김도우는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빌드에 당하면 짐 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찾는 배제하다가는 겁니다. 게임 자체가 아예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후반문 일단 안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같습니다. 같고요. 생각하는 게 비슷하네요. 네. 김대엽 선수도 약간 욕심을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킬에 대한 욕심. 네.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펼칠 수도 있고 전략적인 몰래 건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김대엽도 올킬을 하고 싶은 거예요. 프로게이머로서 평생 못 해볼 수 있는 기록들이거든요. 네. 하는 선수가 거의 없죠. 네. 네. 원래 이런 빌드를 쓰게 되면 되게 안정적인 빌드입니다. 욕심 없는 빌드입니다. 근데 상황 자체가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김대엽 선수가 욕심을 내고 있네요.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방금은 두 번째 관문이 발각당했을 때 살짝 김대엽 선수의 표정이 좀 일그러졌어요. 네. 안 걸리려고 나름대로 저 위치에 지었는데 네. 김도우 선수의 정찰이 이만하면 성공적이네요. 그렇죠. 네. 나도 거기다 건설을 했으니까 네. 너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네, 것이다. 그렇죠. 탐사정은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테크가 조금씩 갈릴 수 있다는 건데 황혼회가 조금 더 빠르네요, 김대엽. 네. 그래서 중앙 쪽에 탐사정 한 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선액을 대동해서 전진을 하고 있는 김대엽. 김도우 선수는 아마 파수기를 처음부터 찍은 것이 추가적인 그 정찰이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기 위해선 일꾼으로 못 보거든요. 네. 볼 수 있는 방법이라건 환상 유닛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로공까지 네. 예, 되게 안정적인 선택을 김도우 선수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황이 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전략적인 수를 못 두는 것 같아요. 김도우 선수는. 네. 그렇죠. 초반부터 태클을 두 개를 동시에 탄다는 건 그만큼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다 막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가 하나 앞서갈 수 없는 그런 빌드입니다. 멀찌감치 수정탑 하나를 더 소환했고요. 한상불사조가 갑니다. 네, 저게 절대로 중간에 커트당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고 네. 자, 일찌감치 어디로 오는지는 확인했습니다. 네. 자, 중간에 한 기 더. 또 만나죠. 몇 네. 방 맞고 시작을 하는 환상불사조. 추적자 한 기. 아, 근데 전멸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요건 김도우 선수가 멀티를 먹고 싶어도 상대방이 전멸이 되는 타이밍에 살짝 좀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상대 황혼의회 빠르게 돌아가고 있던 것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불멸자 찍고 나서 멀티를 할 생각이네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이쯤 되면 김도우 선수도 전멸에 대한 네, 그런 확신은 없어요. 누가 더 빠른지 확신은 없을 텐데 네. 그래도 자신이 조금 더 테크에 대한 욕심을 초반부터 냈으니까 김대엽의 전멸이 조금 더 빠르겠지.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염두를 해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전멸 차이에 의해서 네. 대규모 전투에서 순식간에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7대7로 붙으면 7대5 싸움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연결체 아직 없는 거 봤고요. 자, 불멸자 하나 생산이 됐으니까 연결체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추적자를 사방으로 찢어주고 있는 네. 김대엽. 너무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면 안 돼요. 김도우 선수도. 네, 그냥 보고 상대방의 연결체 올라가는 것만 보면 네. 따라가면 된다. 네. 이런 생각인데 김도우 선수도 굉장히 판단이 좋네요. 불멸자 하나 완성됐고요. 네. 탐사정으로 상대 연결체 타이밍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불멸자까지 찍고 멀티를 하네요. 네. 네.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하면서 멀티를 했어요. 김도우 선수가. 네. 전진 수정탑까지 파괴를 시켜줍니다. 네. 그냥 뭐 상황이 좋았다면은 1불멸자 치고 멀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단계까지는 김도우 선수가 못 갔고 여튼간에 멀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중탑 2기 한꺼번에 소환. 오, 수정탑이 막히는 시간이 좀 긴데요, 김대엽 네. 선수. 예. 원래 보통 깨질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미리미리 뚫어주는 게 일반적인데 예, 지금은 살짝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막혔어요. 추적자가 멀리까지 정찰을 갔다가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일멸자 여전히 2기. 예, 그래서 연결체는 김대엽이 조금 더 빠를진 모르겠지만 일꾼 숫자가 오히려 김도우가 앞서 나가죠. 네. 예. 그래서 관측선끼리 만납니다.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먼저 돌릴 수가 있고요. 앞전면 아, 관측선 잡아주는 네. 김도우. 지금 날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신도 먼저 가고 업그레이드도 먼저 돌릴 수 있는 이런 상태를 김도우 선수는 지금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재련소도 김도우 선수가 조금 더 빠릅니다. 오늘 김대엽 선수가 경기한 그 4경기 중에 지금 이 경기가 제일 상대방이 더 좋아요. 네. 그렇죠. 김도우 선수가 더 좋습니다. 김대엽 선수는 오늘 경기를 3경기 치르면서 모두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했거든요. 네. 아니면 애초에 그 T1의 코칭 스텝이 테마를 정할 때 KT 로열스터의 토스는 김도우가 맞는다. 그냥 동족전만 해라. 네, 네. 좀 그런 식으로 해왔을 수도 있겠죠. 네. 로봇공학 지원소 완성됩니다. 환상불사조 정찰 김대엽. 지원소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00대 200 작대기 싸움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대엽도 거신이 조금 늦긴 하지만 200만 모으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라 조금 더 여유 있게 경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관측선 한 기가 본진으로 들어가는데요. 마찬가지로 관측선과 관측선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도우도 워낙 병력을 모을 때까지 모으고 싸우는 형태의 경기를 많이 하는 김도우 선수라서 네. 김대엽 선수가 경기는 따라갈 수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앞서가는 쪽은 김도우 선수고요. 결국 다수의 거신끼리 전투를 할 때 그쵸. 어떻게 전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5분, 10분 거의 대치 상황 병력을 모으는 구도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건데 자, 김도우가 그래도 격차를 조금 더 벌리기 위해선 연결체를 하나 더 빨리 짓고 그 다음에 로봇공학 시설을 한 개 더 지어준다면 그게 더 이제 격차를 벌리는 그런 네. 그림이라 볼 수 있겠죠. 타이밍을 잡는 것보단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선수마다 거신이 몇 기가 최적화인지에 대한 견해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네. 불멸자 숫자도 똑같고 추적자가 살짝 더 김도우가 많기는 한데 저 많은 추적자를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죠. 올라가서 뭐 견제를 한다든지 그래 볼 수 있겠네요. 네, 관측선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본진을. 네. 로봇공학 지원소도 근처에 있고요. 건물이. 아니 거신이 하나 딱 나오려 딱 걸렸다. 이러면 정말 완전 로또 맞은 거고요. 네. 심시티가 되게 좋거든요, 김대엽도. 그래서 네. 일꾼을 많이 잡아줄 것 같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요 건물. 자, 수정탑 자, 먼저 1.4. 네. 모선해. 수정탑 테러 이후에 하나 더. 아하. 컨트롤 좋은데요. 수정탑 2기를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관측선은 잃었습니다. 네. 그래도 김대엽 선수가 수정탑 2개만 내어준 건 나름대로 선방한 건 맞습니다. 네. 10개 추적차가 올라왔는데요. 네. 그리고 연결차 하나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당장 공격을 안 온다면 상황은 비슷하게 맞춰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이후에 전투를 봐야 됩니다. 김도우가 전멸 추적자로 먼저 선공을 펼쳤습니다. 병력 전진하는 김도우. 네, 이것도 전진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병력이 정면으로 집중이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측면을 노린다든지 네. 그런 컨트롤 싸움을 김도우가 걸어볼 수 있겠죠. 네, 환상을 통해서 두 번째 연결체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나갔을 때는 분명히 좀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김도우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관측선이 또 상대 언덕 쪽 본진으로 갑니다. 네. 왜 추적자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김대엽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관측선이 앞마당 쪽에서 정찰. 병력의 위치 보고 본진 위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죠. 위치는 아마도 좋은데요? 네. 자, 올라갔습니다. 오. 세기는 아직 올라오지 못했고요. 광자가 충전을 사용합니다. 기사단 기사단 기록 보관소 한번 취소를 시킵니다. 득점했습니다. 네. 김도우. 이러면은 기사단 기록 보관소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네. 주도권을 계속 갖고 나가는 김도우 선수예요. 상황은 비슷하게 흘러갈지언정 계속 상대방을 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네, 김대엽이 공격은 못 가요. 기사단 기록 보관소가 늦으니까 네. 공격은 못 가고 일단 막는 건데 김도우 선수가 원하는 대로 지금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네. 일단 김대엽 선수 상황이 비슷하게 버무려지게끔 김대엽 선수는 후반을 바라봐야 되는 좀 약간 수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고요. 네. 한상불사조 정찰 꾸준하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탐사선 다 채워놓고 이제 간물을 쫙쫙 늘려야 되죠. 뭐 치명상만 뭐 입지 않는다면 김대엽 선수도 200 싸움은 잘하는 선수라서 일단 맞고
그 다음을 지켜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네. 보이죠. 그리고 분명히 전술상의 실수가 거신 실수가 한 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한 번 무빙을 잘못하면은 왕창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싸움은 분명히 봐야 됩니다. 네. 워낙 잘 버티는 김대엽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상처는 이제 그렇죠. 몸에 네. 털끝 하나 건드렸을까요? 네. 그리고 도공 하나 더 올리는 선택이고 분광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오거신이 전진을 하고 있는 김대엽. 분명 분주하게 김도우가 괴롭힌 것 같긴 한데 김대엽이 흠집이 안 났어요, 별로. 네. 거신 숫자 5대5. 네. 병력도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자, 불멸자 2기가 추적자를 순식간에 한 기 잡아줬습니다. 자, 이거 떠나려고 했다가 다시 내려요. 네, 이 타이밍에 내려오는 판단 굉장히 좋은 거네요. 분광기가 못 떠나니까요. 거신 숫자는 같습니다. 불멸자의 숫자도 같고 네. 김도우가 앞서는 것은 집정관 한 기입니다. 수비를 하고 소환으로 이득을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김도우 선수는 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 모두 정말 치열합니다. 네. 뭐 아직까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경기는 아니고요. 경력 빠진 거 보자마자 밖으로 나가는 또 김도우 선수의 그렇죠. 타이밍도 상당히 좋고요. 집정관 추가 소환. 이걸 이쪽에서 맞게 되면 분광기가 활약을 할 수가 있죠. 네. 분광기 본진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거신이 2기씩 나오거든요, 김도우. 네. 네. 자, 거신은 5대5. 들어가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6대5가 됐습니다. 네, 상대방의 위치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 들어오면 7대6이 돼요. 네. 그러면 분광기. 자, 김도우 지금 수정탑은 막혔어요. 자, 근데 다시 뚫렸습니다. 분광기가 떨어지는 순간 김대엽이 스타트를 끊는다면 이게 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도거든요. 광전사 네. 4기 돌려줍니다. 자, 분광기 떨어지죠. 그렇죠. 선택해야 되죠, 앞마당 이러면. 쪽. 자, 일단 수비. 자, 추적자로 한 타이밍을 수비해냅니다. 네. 앞전멸. 수비의 쿨을 썼기 때문에 김대엽도 들어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전사 순식간에 5기 잡혔습니다. 세기를 거신. 본진 쪽으로 무빙 시켜주고 있는 김도우. 네, 거신이 2기씩 나오고 있고 3업을 먼저 완성시키는 쪽이 김도우 선수예요. 네. 계속 주도권이 있습니다. 네. 그 분광기가 아직 살아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신과 추적자가 본대 병력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김도우가 세트 싸움을 이길 것이고. 네. 분광기의 위치 김대엽이 확인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더 많아요. 네. 김도우 선수가. 하지만 김도우 선수는 저 병력을 가지고 정면에 다시 본진 들어가기에는 쪽. 무리가 있거든요. 본진 쪽 이쪽에서 자, 이거 추적자 자, 이기고 이거예요. 있습니다. 추적자. 추가 소환. 추적자. 분광기 살아요. 자, 전멸로 잘 빠졌고요. 분광기. 에너지. 오! 자, 전멸이 가능하죠? 자, 이걸 잡아야지. 아, 김대엽은 좀 마음 편해질 텐데. 자, 하지만 이쪽. 그쪽에 광자포가 있습니다. 광자포. 광자포에게 잡히게 되는 분광기. 네, 어쨌든 정리가 되면 이제 김대엽은 모든 병력 이끌고 내려가면 됩니다. 일꾼 숫자가 8기 차이가 나는데 8기만큼의 어떤 그 거신 한 기동대 분량, 인구수의 여유는 김대엽이 조금 더 있긴 해요. 자, 네. 이쪽 추적자 컨트롤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데 병력 자. 전진하는 김대엽입니다.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 숫자는 저기 거의 광전사. 비슷해요. 네, 병력의 구성과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저게 인구수가 20이거든요. 그렇죠. 네. 20이 빠졌어요. 자, 집정관 자, 위치 숫자 중요하고요. 김대엽이 더 시간이 많은데요. 뭐. 먼저 네. 맞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김도우가 판단을 내려야죠. 광전사 판단. 네. 자, 이쪽에 집정관 하나 빨려 들어갑니다. 자, 활류 좋았고요. 자, 저 시간에 거못 시간 내고. 자, 자, 한 방 들어갔고요. 자, 불멸자 한 기가 더 추가됐습니다. 광전사 위치. 거신. 광전사. 자, 붙어요. 거신에 붙어요. 거신에 붙어요. 거신 숫자. 아. 김대엽 조심 많은데요. 김도우의 광전사가 빠졌어요. 그렇죠. 김대엽 광전사. 돌이킬 거신 수가 숫자 없습니다. 유지됩니다.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김대엽의 올킬이 눈앞에 왔는데요. 광전사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김도우. 네. 광전사가 빠진 타이밍에 상대 본대 병력과 경기에서 연결 체제를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는 김대엽입니다. 상대 거신에 제대로 붙었습니다. 김대엽 선수의 집정관 그리고 광전사를 제재! 김대엽의 올킬. 와, 어마어마하네요. 김대엽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야, 김대엽이 SK텔레콤 T1을 상대로 올킬을 기록합니다. 잘한다 막 파죽지세다 전성기를 구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곤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성장했을 거라고는 와 다시 한번 보여줘. 광전사 광전사! 세레머니 광전사를 마지막에 거신에게 끝까지 남아서 달라붙은 것은 김대엽의 광전사였거든요.
같은 거신끼리의 대결이었는데 거신 숫자가 거의 줄지 않았던 김대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김대엽 선수의 거의 유닛의 숫자는 비슷한데 유닛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갈린 것 같습니다. 김대엽 선수가 조금씩 다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싸우는 타이밍은 김대엽 선수와 김도우 선수가 거의 똑같은 시점이었습니다. 네. 초반에 먼저 김도우 선수가 출발을 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싸울 때는 똑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가 자신감 있게 전투를 펼칠 수가 있었고요. 네, 강전사가 거의 한 움큼이 빠진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김도우 선수의 병력보다 김대엽 선수의 병력이 훨씬 더 잘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김대엽 선수 3킬까지는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경기를 주도했던 경기였는데 네. 마지막 김도우를 할 때는 약간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경기를 잡았습니다. 네. 시종 일간 분리했고 김도우 선수가 분광을까지 써대면서 김대엽 선수 계속 괴롭혔지만 결국 버틴 건 김대엽 선수였고 마지막 한 타이밍을 만들어낸 것도 김대엽 선수. 네, 김대엽 선수의 이 후반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멋진 경기였습니다. 5경기 김도우 대 김대엽 선수의 승자 마치기 당첨자까지 발표가 됐고요. 네, 올킬이 정말 나오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오늘도 통신사 더비에서 올킬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KT 로스터는 기운이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김대엽 선수의 기세가 또 이 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성욱 선수와 김대엽 선수는 이제 또 하나의 교집합이 생겼습니다. SK텔레콤 T1을 상대로 올킬을 기록했던 그 감정들을 이제 서로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김대엽 선수가 모든 걸 다 끝냈거든요. 그렇죠. 네, 초반 분위기 박영 선수 진짜 좋았어요. 김대엽 선수도 정말 어렵게 박영우 선수의 공격을 막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울리너시의 김대엽 선수가 허무하게 무너졌다면 오늘 이와 같은 4번의 경기가 과연 나왔을 것이냐. 김대엽 선수가 일찌감치 들어갔다면 분명히 역사는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의 어떤 운명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김대엽 선수의 그런 완벽한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가 쉽게 풀렸고 마지막 경기는 약간 어려웠지만 그 경기를 또 뒤집는 김대엽 선수의 마지막 한 방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MVP를 만나봐야겠죠. 고인규 해설 나와주세요. 네, 스타2 어떤 그 올킬의 처음 그리고 이 선수가 프로리그의 MVP를 많이 못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만나보게 됐네요. 김대엽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엽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타2 들어와서 첫 올킬을 기록했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은 그 1킬만 하자는 생각으로 왔는데 이렇게 올킬까지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여기 처음 서보는데 이런 데였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10승 2패였는데 네, 그동안 MVP를 받지 못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지 않던가요? 조금 서운했는데 그래도 오늘 올킬하고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풀린 것 같아요. 네, 마치 그동안 MVP 인터뷰를 하지 못해서 오늘은 나밖에 받을 수 없게끔 만든 것 같아요. 그동안 통신사 더비에서 뭐 올킬이 나오는 경우가 지난 시즌 주성욱 선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당연히 저도 올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그 올킬이 실현이 돼서 너무 기쁘네요. 지금 어떤 그 기분을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가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나요? 기분이요? 네. 생각보다 좀 덤덤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김대엽 선수네요. 네, 이신영 선수의 경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해병 5개를 잡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전멸 추적자를 선택을 했는데 이걸로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입혔습니다. 하면서 이만하면 내가 유리한데 이런 느낌들이 좀 들던가요? 솔직히 이 빌드 연습을 좀 그렇게 많이 안 해보고 한 2-3판 네.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확한 상황은 잘 몰랐고 그냥 보면서 잘 맞춰가자는 생각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습을 해왔다기보다는 거의 즉흥적으로 한 거네요. 아니요, 일단은 빌드는 준비는 해놓고 네.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만 하고 거의 준비는 패전목마 위주로 준비를 했었고요. 네. 네, 최근에 그랬어요. 이신영 선수한테 좀 되게 세요. 네, 좀 많이 이겼더라고요. 네. 이신영 선수를 좀 극복하기 위한 그런 뭐 특별한 노력들이 있었나요? 유독 이신영 선수를 최근에 좀 많이 이겼습니다. 캐스파컵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타리그라든지. 뭐 특별히 노력을 하진 않았는데 네. 이렇게 그 강한 테란인 신영이 상대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좀 되게 놀랐고요.
정확한 뭐 특단의 이런 조치 이렇게 취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냥 꾸준히 열심히 했다는 거겠네요. 네. 김지성 선수와의 경기는 넘어가서 그러는데 네. 김지성 선수가 나왔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의외의 카드인데. 그냥 근데 제가 김지성 선수 레더 아이디를 알거든요. 네. 저는 좀 많이 좀 졌었어요 레더에서. 그래가지고 김지성 선수가 좀 나름 좀 복병으로 네. 좀 조금 무서운 이런 느낌이었어요. 언제든지 충분히 나올 만한 선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때 김도호 선수의 광전사가 무려 몇 개인가요? 거의 한 줄 반 정도가 빠졌어요. 네. 네, 이때 빠진 걸 알고 들어간 건가요? 예, 빠진 걸 안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계속 게임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더 좀 긴장돼가지고 네. 빨리 좀 끝내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아. 들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네요. 수정탑에 광전사가 빠진 게 보였고, 네. 예, 그 광전사가 어찌 보면은 거신과 집정관 무리에 있으면은 약간 좀 제 힘을 못 발휘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김대엽 선수의 광전사가 은근 잘 달라붙었습니다. 네. 싸우는 순간 네. 승리를 확신했나요? 아니요, 이게 동준이가 앞서서 저번에 말했듯이 네. 푸푸전은 그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들어가면서 제발 뚫려라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갔고 네. 생각보다 제 병력들이 되게 잘 싸워서 저도 놀랐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나요? 그 뚫려라 이런 거 말고 제발. 진짜 제발 하면서 보게 되나요? 네. 네. 진짜 컨트롤이 없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누가 더 간절했느냐 그 차이네요. 네. 오늘 경기에서 연결체를 직접적으로 건설은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잔상을 좀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예. 네. 원래 세레모니를 별로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세레모니와 함께 경기 내외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저도 이제 데뷔한 지 좀 오래됐었고 그래서 좀 저도 주목도 확실히 많이 받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런 욕심을 냈고요.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전사 세레모니라는 거죠. 네. 지금 김대엽 선수의 그 세레모니가 한 4종 세트, 5종 세트가 모여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2라운드 세레모니 상은 확정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뭐 쭉 보니까 네. 제가 받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내일 경기는 진에어전입니다. 네. 네. 목이 메일 많아져. 너무 지금 완벽한 경기력을 펼쳤기 때문에 목이 메일 것 같아요, 김대엽 선수. 네. 네, 내일 경기는 뭐 특별히 만나고 싶은 선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조성주 선수. 네. 오늘 이신영 선수도 꺾었겠다. 네. 네, 내일은 내친김에 조성주까지. 네. 네, 그러면 뭐 조성주 선수에게 뭐 간단한 도발이나 한번 해주시죠. 성주의 팔다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런 온화한 어떤 그 표정에서 이런 거친 입이 나오네요. 네, 아마 조성주 선수가 지금 보면서 씩 웃고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게임상에서의 그런 압도적인 그런 경기를 하겠다는 뜻인데 되게 거친 남자네요, 김대엽 선수. 네.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듣고 있죠, 조성주 선수? 그렇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팬들께서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네. 자, 김대엽 선수를 너무 정말 열성적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이 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경기장 와 주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항상 선수들이 힘 받아서 오늘 같은 이런 경기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곧바로 진해원 경기전 하는데 그때도 또 활약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MVP 올킬러 김대엽 선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내일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중계석 받아주세요. 조성주 선수에게 강력한 도발. 네. 손발을 이제 묶어버리겠다. 그렇죠. 거의 네. 저는 그 미술 입시하시는 분들이 그림 그리실 때 흉상 그리잖아요. 저 조성주 선수가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김대엽 선수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만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죠. 네, 이런 뜻이 아닐까 싶고 그만큼 진에어의 조성주를 묶게 되면 진에어의 힘이 많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가 강력한 도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바로 진에어그닉스 대 KT 롤스터의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경기가 있습니다. 네, 내일만 넘어가게 되면 이제 며칠간 휴식과 함께 연습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거든요. 내일 경기를 진짜 누가 이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연기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아 미리 해놔야죠. 누가 이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네. 내일 김유진 선수 대 김대엽 선수의 프로토스 동족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선봉으로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네. 이승현 대 조성주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밤잠을 설치겠네요. 너무나도 그치로? 보고 싶어서. 네. 화요일의 경기 내일 이 시간에도 넥슨 아레나에서 진에어 그리닉스 대 KT 롤스터 경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요. 네, 오늘도 그 승자 예측을 맞추는 그 커피 이벤트도 있었고요. 네. 주사 이벤트도 있고. 주사위. 주사위. 주사 이벤트면은 주사를 맞는 느낌이잖아요. 주사위 이벤트.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생각이 되게 풍부하시네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준 플레이오프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통신사 더비였는데 김대엽 선수의 올킬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고인규 유대현 해설위원, 저는 최민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